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입니다. 들리시죠? 제가 조금 늦었어요. 제가 5시 15분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제 라이브 하는 거를 키니까, 뭐, 세팅이 또 바뀌어 있어가지고, 화면이 좀 이상해가지고, 좀 그것 좀 정리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일어나자마자, 이거저거로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블룸버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계속 그 얘기가 연준이 좀 과하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그냥 whatever 그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아침이라 제 목소리가 막 찢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한국은 몇 시인가요? 9시쯤 됐나요? 9시 20분. 아직 초저녁이네요, 한국은. 이제 9분 남았네요. 그래서 선물 지수는 그냥 지금 위로 올라가는 분위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선물 지수 차트를 좀 볼까요? 지금 이게 나스닥 선물 지수 15분 차트인데요. 뭐 그렇게 심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뭐 어제 주가 정도까지 올라왔나? 그 정도 되는데 뭐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밑자락에 있죠. 그런데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죠. 뭐 여러분들 지금 뭐 포지션 좀 잡고 놓은 곳들 있으세요?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다 떨궈버리는 수도 있으니까요. 어,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일단은 발표가 나올 때쯤 돼서는 포지션을 줄이는 게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선물지수 컨트랙들은 지금 트레일링 스탑으로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과연 그렇다면 우리 테슬라는 선물지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얘도 따라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파운드가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오늘 아침에. 음. 또 테슬라를 저점에 걸어 놓으신 분도 계시네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 같아요? 어제 이런 또 아리클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스타디죠. CPI가 뭐 7.9로 나올 때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7.9에서 8.0이 됐을 때는 어떤 케이스가 될 거고 8.1에서 8.3이 되면 어떤 케이스가 될 거고 8.3이 되면 3보다 크면 어떤 케이스가 될 거고 그러는 걸 케이스를 이 전에 JP 모건에서 일을 했던 이 누구예요? 이름이 앤드류 타일러라는 사람이 전망을 했어요. 이 케이스대로 움직이는지도 이따가 좀 여유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한 4분 남았기 때문에 딴 일 안 하고 좀 여기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제 이 트레이딩 차트를 좀 보고 있어야 돼가지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미국 CPI를 이렇게 챙겨보면서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야 되는지 참 웃기네요. 그렇죠? 물려있는 거는 팔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물려있는 거 손절하지는 마세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의 바닥이라고 보면 돼요. 상황이. 좀 더 내려가더라도 지금 같은 이런 베어마켓에서는 항상 쇼스퀴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기 쇼스퀴즈가 올라가 버리면은 센스를 잡지 못해요. TSMC가 오늘 실적 발표가 났구나. TSM.
어이구, 잘 나왔나 보네. 흐름은 괜찮네요, 오늘 아침에. 분위기상은. 블랙락. 얘는 좀 떨어진 분위기고, 제자리. 월그린. 월그린. 아, 월그린은 맨날 뭘. WBA. 얘도 슬쩍 괜찮고요. 오, 뭐야. 이제 솟구치기 시작하네요. 뭐가 잘 나오려나 봐요. 야, 긴장되네.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우리의 운명이 이제 이 숫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아, 참. 아, 참. 이렇게 harder than expected예요. 이렇게 harder than expected.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일단 안 좋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숏 포지션도 잘 잡아야 돼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지금 주가는 빡빡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어 CPI는 0.6이에요. 익스펙트한 거는 0.4였는데 높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0.3을 익스펙트 했는데 0.4. 근데 컨센서스는 0.2. 두 배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니셜 잡레스 클레임은 215K를 봤는데 228K. 또 요거는 믹스 데이터네요. 그렇죠? 그리고 코어 같은 전년 동월 기준으로 올라갔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폭락하는 게 계속 폭락세로 갈 것 같아요,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숏으로 가야 되는, 숏 포지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숏 커버가 나올지, 아니면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이 흐름이
치고 올라갔지. 이러다가 다시 떨고 있지. 십 년물도 막 솟구치고 있고 지금 달러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는 아직 몰라요. 좀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한 5분쯤은 기다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려 보세요. 야, 펀드 레이시 483까지 지금 올라가 버리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forecast 예측치는 6.4였는데 실제로 6.6이 나왔어요. 그리고 컨센서스도 6.5인데 6.6이 나왔고, 그러니까 높아졌어요. 이게 이제 큰 코어 CPI가 그래요. 그리고 코어를 보니까 딴 건 볼 건 없고, 그냥 전반적인 이 흐름은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어요. 8.2 헤드라인은. 그다음에 코어 먼트 오브 먼트는 뭐 이것도 0.6이 올라갔어요. 0.5 예상하고 컨센서스가 0.5였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 레이스는 오버롤은 예측치는 0.3이었는데 0.4가 됐어요. 별로 좋지는 않네요. 어떤 쪽에 많이 나왔는지 보면은 쉘터랑 푸시 올라갔네요. 그리고 개솔린은 떨어지고요.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음식이 이게 전달에 비해 가지고 에너지는 줄어들고 이것도 줄어들고 아니 줄어들긴 했는데 전에 비해서는 올라간 거죠. 그쵸?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니까. 전기료는 내려가고 유틸리티 쪽도 내려가고 음식이랑 거의 식자재를 뺀 총은 똑같은데 그 세부 항목 중에서는 올라간 게 이 쉘터 쪽이 올라갔구나. 아니야. 쉘터도 그대로네. 운송비가 올라갔네요. 운송비가 올라가고 메디컬 쪽이 올라가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이 되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우리가 이걸 분석하고 이 숫자를 아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일단 차트를 켜놓고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죠. 제가 보통 지켜보는 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 최저점이랑 이제 최고점 요 부분에서 그리고 요 장대 음봉의 중간 지점 정도 이 정도 세 개의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어떻게 레인지에 움직이는지 봐야지 장 시작하면 어떻게 흐를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가솔린 올라간 게 다음 달에 반영되는 거 맞죠? 근데 개솔린 저도 그거를 개솔린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개솔린 가격이 어딨니? 이 개솔린 가격의 추세거든요. 이게 2008년 때보다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가. 요런 부분이 조금 에너지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지금 6월에 고점이었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거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차트 추세를 보니까 하락세로 갈 것 같네요. 오늘 또 상당한 폭의 하락세로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 보이네요.
보통 테슬라의 차트 흐름이 나스닥 차트를 좀 선행을 해요. 지금 이 처지는 속도가 테슬라가 커지는 거 보니까 나스닥도 이제 장 열리면은 하락세로 떨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CPI 중계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짧지만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뭐 특별히 여러분들 다른 질문이나 그런 거 있지 않으시면은 어, 곧 종료하도록 하겠어요. CPI 넘버에 대해 가지고는 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좀 디테일하게 보시려면은 예, tradingeconomics.com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숫자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소스는 bls.gov 거기 들어가시면은 오늘 CPI 리포트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참고하셔 보시면 돼요. 이 끝에 있는 거는 동월 전년비를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각 달마다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전년 비율로 보면은 이제 8.2%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 이게 8.2%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아이템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식 부분,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와 음식을 뺀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항목별로 지난달보다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비교해 보시면 되고 동월 전년 비율로 봤을 때 얼만큼 올랐는지 내려간 건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년 비해서는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CPI 방송은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은 그냥 링크 이대로 그냥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오늘은 뭐 하락장에 대처해야 되죠. 숏해야죠. 숏하고 풋하고. 회원님들은 잘 들리시죠, 지금?
지금은 하락세로 갈 것 같긴 한데, 뭐, 차트 움직이는 게 그게 폭이 여기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은, 크게 한번 숏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으면 여기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리액션을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출렁 하다가 수익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놓쳤어요. 이 위에서 다 벌었던 거 약간 여기서 로스했어요. 좀 이게 하락세로 갈지 다시 치고 올라갈지 좀 불안한 위치예요.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지금 뛰어들지 말아요. 지금 아래에 움직이는 폭이 너무 커요. 디스코드 제 목소리 들리시죠? 화면도 보이고. 와,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 차트 보면은 완전히 아래를 꽂혔어요. 음, 지금은 연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연준이 얘기하는 거랑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I don't even think we're on the trajectory for that progress. Not
Not yet. No, I mean, we haven't broken the price of the housing people. In other words, they've not said, the sellers have not said, hey, you know what, I got to sell lower. They're holding where they are. The food producers are trapped a lot by, say, fertilizer. It's going to take a whole new harvest because fertilizers from Belarus and from Russia and from Ukraine. And you're not going to get any lift in wages until we have big layoffs. We can't even get the layoffs that we thought in Intel. So if you are granular and you do the work on the companies like I do, you knew it was going to be a hot number. So you're kind of confused about why these people got in. Now they're going to get out because I guess they're hedge funds and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It has to be hedge funds. Who takes action 4 minutes after? And they have to get blown up. But yeah, I think you're right. I mean, take a longer-term perspective. Warren Buffett will take a long-term perspective and say this is all nonsense. He's right. And by the way, can we strip out the politics? I mean, yeah, Congress spent too much money. Fed started too late. Okay, there's a stipulation for you. The Mets didn't make it to the next level. Okay, so what? Giants look better. I mean, these are the kind of stupid things that I hear, and I don't mean to denigrate any panel. Everybody's brilliant, and as I always say to David Faber, everybody's nice. But the fact is that wages are too high, and you can job hop. Food is too high. It costs too much at the supermarket. Housing's too high because people haven't broken price. That is not political. That's just the way it is. So let's get away from the politics and accept the fact that the three major issues have not been solved by Democrats or Republicans, and let's move on and stop thinking it's a great time and start recognizing that things are hot. But stop. Do you know anybody who's talking about it being a great time on either party? Well, yeah, the clowns who bought the futures this morning based on London. They don't even know what a future is. You know what? These people are so not making the playoffs. I would fire the coaches of every single one of these funds who were buying. But we don't know who they are. They're nameless. But, you know, there are such things as stupid and smart. And I don't know why people always want to say Democrat and Republican. Go back to when you were at school. You remember the people who didn't do well and they didn't know? There were people who did well and people who didn't. There are teams that do well and teams that didn't. It was wrong to think that this was going to be a cool number. It just was wrong. And, you know, that's okay. People make mistakes. Jim, and they made a lot of mistakes. And they're going to lose money. And they should have waited. And they would have gotten better prices. But no, they had to jump the gun. 좋은 분석을 해주셨네요. 우리 BJ 씨님이. 보통 결국엔 뒤통수를 치네. 팀을 똥싸고 이번에는 이러도 선거는 물 건너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선거는 좀 이런 상황에서. Fair enough. All right. Stupid is as stupid does. Joe. All right. Thanks, Andrew. Let's get back to our panel, but we're going to add Kamal Sri Kumar, president of Sri Kumar Global 저는 솔직히 이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라고 예상도 안 했는데 그렇게 그 뉴스에서는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볼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I told you that we are going to crest at 4% on the 10-year, Joe, not like a fixed number, but in the neighborhood, and I still stick with it. Can it go to 410, 450? Yes. But can it go to 5%? 하락으로 오늘 열리고 튀어가 떨어질지 보합으로 갈지 아직은 요 폼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으니까 요거를 보면 시세선을 뚫고 나오면은 그냥 조금 회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Ahead of today's interview, I said the Bank of England set a great example for Jerome Powell. What the governor was doing in London was essentially to tell the Treasury he's not going to pick up after their misguided policies. He says he's going to back off after Friday. The question now, in terms of controlling inflation, keeping bond yields under manageable levels, is if Jerome Powell can do that, and I doubt it very much. In London, we have independence of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In Washington D.C., 의회 미국은 대통령 그리고 하원 상원 대통령 이렇게 있죠. 사실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혼자 그 하원에서 다
표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결을 해야 되고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데 만약에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다 그 의석을 차지해도 법안을 만들어 올려서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했을 때는 미국은 아무런 정책 결정이 안 되고 그냥 수성세월로 2년을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And that's what is happening. So will you have a severe recession? Yes. Are you having a stagflation? Yes. Both of them are part of the script. The only thing unknown is what is the top for inflation and what is the top for the bond yield. And I think we may be reaching both of them at this point. It's a judgment call. 이제 그것이 미국의 가장 that is 큰 going to tell you that this is the 약점이 absolute peak. 탄핵 좋은 아이디어네요. 탄핵은 상원에서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탄핵 치면은 바로 패스할 수도 있겠네요. 탄핵 얘기는 요즘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It's not really part of the panel, but man, has he made his presence known. Let's take out. 탄핵이라는 게 Oh no. 거기야 트럼프도 두 번인가 세 번 탄핵했죠. points now on the 근데 Dow. 패스는 못했죠. Nasdaq down about 300. It was amazing.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moment 아닐 we 수도 were 있네요. happy about the UK, wasn't it? It was fleeting. I think it was fleeting. Here we go, though. But make 근데 sure 또 you join us, 의외로 tomorrow. 미국 그 Every day, 회원들은 right, 보수적이에요. is 지금 something.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Every 때 hour, squawk on the street is next. 막 더 불안하게 만들진 않고. 하여튼 법보다 재미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해도 재미있겠네요. Good Thursday morning. Welcome to Squawk on the Street. I'm Carl Quintanilla with Jim Cramer and David Faber live at Post 9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Futures plummet as September CPI comes in double expectations of 4/10 on headlines, 6/10 on core. Shelter, medical care, food, all bringing us a new year-on-year cycle high. Yields are up 2 year as near 4.5. Get right to those CPI numbers, Jim. We talked a lot about how this would run hot, but shelter up 7/10, medical care up 1. Yeah, well, Food away from home 9/10. rents have gone up. The people who are selling houses have yet to break price, come down. Food is a factor of geography, where food comes from. Not 요즘에는 하루에 1,000불 벌기가 힘드네. Wages can't come down until we have more layoffs. And there haven't been. There's been remarkably few layoffs. We've got the government 너무 변동성이 pouring gasoline on. We got a huge number of jobs that they're creating. You know, witness the fact that Intel could lose jobs in one place, get a subsidy the other. So I find it. I'm looking at the 2 year and thinking, what? Haven't people seen the 에이미님 momentum to go to 감사합니다. 5 and a 아까 quarter? 저 바꿔 얘기를 So I'm a 눈이 little aghast 바꿔가지고 that people are aghast. If they actually look at the numbers, the pieces, instead of just looking up top. 지금 인버스도요 몰라요. 이게 인버스가 위험성이 또 뭐냐면은 7이 내려가면 좋은데 이러다 갑자기 숏스퀴즈 나와버리면은 오늘은 이 흐름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보통 때 같은 때는 그냥 방향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장 열려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버튼을 눌러야 될 것 같아요. The services inflation ex energy was up 0.8%. Of course. Services. What's come down? And in your daily life, what's come down? Well, used cars have come down, 그러면 but not 진짜로 enough to impact 상황 the 보면서 overall 대응해야 number 돼. hotter than expected. But services can tend to be stickier in terms of maintaining that level. And therefore, 만약에 there are 자기가 those in the market today who believe 베어리시하다 그러면 that the Fed is going 숏포지션이죠. to have to go 근데 higher for longer. bulish하다 As a 그러면은 result of the services component of this number 저점 being 매수도 생각해 higher 봐야 than 되는 anticipated. 타이밍이에요. Bastion 트레이드 this 저점 morning, I 매수. know we'll give a cut. 3분의 1, 3분의 1 Numbers 나눠가지고 raising 트레이딩도 Well, 구간 보면서 what are we supposed to say? 잡아봐야 될 것 Oh, well, I 같기도 guess that's 하고요.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하여튼 There's nothing 롱 going in the right 포지션이든 direction. 숏 포지션이든 Anyone who's going to the supermarket, 지금은 which I actually 스탑 do, 로스 David, do the 정확하게 shopping, 잡고 grim 있지 as that 않으면 is, 큰 손실로 What do you 이어질 do 수 with the price? 있으니까
and you go and you 그 buy 방향성에 things. 대해서 No, it can't do 정확하게 that. 판단할 수 있는 You go to 부분은 없는 Walgreens, of course, you can't even buy it. They have a good number, but you can't get in because of the key. But that's good. They don't have enough people. 지금 They 하향 have to raise 트렌드는 깼잖아요. raise the wages. 지금 There 상승 isn't any 트렌드에서 aspect of your daily 서포트 life 받고 올라오고 that you see anything coming down except for the $10 to $20 지금 million 아주 작게 보는 거예요. apartments in New York City. Right. All right. But rents are not because we 그 know you 와중에 check 또 them 여기도 every day. 뚫리고 I 여기도 check it 뚫린다 every day. And 그러면은 they continue to go up. 계속 They're 상승으로 higher than they've 이어질 ever 수 been. 있는 And that's 가능성도 around the country. We had that 있으니까 conversation yesterday with 지금은 Willie Walker from Walker Dunlop. Multifamily homes very strong. Rents continue to be quite strong. And again, 지금은 앞으로 한 so we're seeing 30분 the 동안 reaction. 지켜보는 Yeah, my wife just brought- See what the My wife 10-year's just doing. bought a place, See what the okay? 10-year's doing. You love the this. dollar is going higher. It's my once again we're having the same story. My wife just bought a place That's using great. these rates. Another. Already rented. Nice return. How is that possible? Although Redfin's out this morning saying that rents are growing half as much as they were 6 months ago. 어쨌거나 Still not. 라이브에 Yes. 크래시가 안 나니까 좋네요 이제. You're killing it. So I mean, you know, 싶은 거 what 다 you want to 하니까. do is have my wife lose money the moment she bought the house, the apartment. That's what's supposed to happen. Jay Powell wants your house down, what you buy down, Bitcoin down, your portfolio down, and your 프리마켓은 spirits down, and 리밋만 your 될 wages 거죠? down. And so 차보다 안 far, he's 돼요. only winning on the spirits. And I'm not talking about alcohol, which is way up. David, You would know. I sure do. I see the prices. It's incredible. what Sign a people lot pay. of those bottles of mezcal. People pay for like the bond, the Colgin. I mean, they're paying like $900 for a bottle of wine that was $600, 2 weeks ago. All right, Jim. So what? you were despondent yesterday after the PPI number. Yeah, well, what am I and supposed to I would do? assume there's no real change in your Not after the Phillies lost, no. So we just keep moving lower. By the way, I would point out, people say, well, we need a panic. We need a panic low, but equity. A lot of equity players are very lightly positioned. Right. They've got hedges on. They're not. They haven't been taking risks for quite some time. So no panic. It's just this very methodical move lower. But there are things with every inflation report. Right, but there are things that shouldn't go lower because some of the raw costs. I mean, there was an upgrade of Colgate today, and almost everything that goes into a tube of toothpaste, all the commodities are coming down. The problem, of course, is you're not going to pay less for the toothpaste unless you put yourself in one of those Amazon things where it just comes every month whether you want it or not. I'm glad you brought up the upgrades because there's JPM upping Colgate. That was a good upgrade. B of A upping Las Vegas Sands. Bernstein making Meta top pick. Citi upping Comcast. There you go. A lot of analysts are saying the story has not changed as much as the past. No, the Meta upgrade. 신념의 top pick, 4%를 I 넘었네요. mean, I don't even think Meta agrees. 4%가 I 올타임 even 하인가? told him, I said, what are we, or at least my interactions 그러네요. with them, 올타임 하이네요. which are basically, we'd love to help you get lost. I mean, that's always like, BGA 드라이브. they'll say, no, Jimmy sent you there. 이게 BGA는 아닐 것 같고요. But the fact is that I 예, 엔비디아 드라이버인데 some of the, I mean, you look at 그게 PepsiCo. 문제가 있었던 것 PepsiCo 같아요. happened 그래서 yesterday. 엔비디아 드라이버 다 Because everyone was so negative, 어인스톨하고 and yet everything that goes 아예 into a Frito. 따로 다운로드를 안 받고 그냥 윈도우즈에서 서포트하는 걸로 자동으로 They're all coming down. All right, we keep talking about this. These commodity costs keep coming down. Well, what do you want me to do? I'm presenting opportunity. I think there's opportunity. You know what, David? There's a bull market we just everywhere. had a CPI that was 0.4%. And 이제 만약에 다음 달에 나오는 CPI도 폭등이면은 That's why the Fed is doing what it's doing. Right. 페드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Where's your terminal rate 이자율만 now? 올려가지고 Get there, how long 지금 do we stay? 인플레이션을 Right, 잡을 you 수 sound like these 없다는 people 얘기가 come 나와요. on TV. No, I mean,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2%의 저기 인플레이션 레이트 생각합니다.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죠. 한겨울에 그냥 얇은 자켓 입고 나가가지고 감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상황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기준을 한 4%나 5% 정도로 딱 잡아놓고선 정책을 세워야지 인플레이션을 2%로 잡겠다? 그런 정책이 이제 안 맞는다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연준이 진짜로 고집 부리고 계속
이런 정책을 유지하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제 니네 잘못하고 있고 경제도 죽이고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다 그냥 재판 5분 전으로 간다. 또 우리 제레미 스컬 교수가 나와가지고 니네 이제 다 죽어 막 그렇게 하면은 좀 Yeah. Well, there's the China 좀 restrictions. 듣고 There's the 방향을 VC bubble, 전환하면 and now 그게 today this 이상적인 TSM 거겠죠. capex cut, Jim. 3 months ago, they were looking at as much as 44 billion. Now 36 이제 billion. 이자율이 올랐다가 내리면은 여기까지 추세가 그렇게 됐죠. 왜냐면은 이자율을 내린다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경제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박살나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자율을 내리면 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줘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올라가기. 그런데 계속 이렇게 모르쇠하고 버티다가 이자율을 갑자기 내린다. 그러면 그 시그널이 뭐가 되냐면 야 경제가 이게 완전히 박살났구나. 연준이 할 수 없이 이제 이자율을 내릴 수밖에 없구나. 돈을 풀어야 되는구나.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더 부작용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경기도 침체돼 버리고. That's the 그럼 landscape. 박살내는. Understood. No, he's not. He certainly doesn't want to tie. He doesn't want to tie. Well, that's Give him you a know, Brioni that's, tie, that's 300 part of the bucks. overlay. You're not just dealing with inflation in these markets. You're also dealing with continued concern about energy supplies in Europe. By the way, you're dealing with illiquidity in the bond market in the UK, which I know you talk about being very small. BlackRock. You see BlackRock's numbers? Nonetheless, They can go buy all. can cause issues. And then, you know, there's always that possibility of a tactical nuclear weapon being used. AK님 그것까지는 상상을 안 해봤는데. Probably not going to think that much about Cloudflare being 그럴 수도 there. 있겠네요. Probably not be on You my may not. mind. No, look, all I'm saying, I'm trying to be a little more matter of fact 그런 than 식으로 other 또 people. 생각을 합니다. The number came in hot because it was supposed to come hot. The Fed's doing everything it can to cool these down. Higher interest rates doesn't really work for food. Takes a little while for wages. In the meantime, 오늘 Congress 영상이랑 spent 음성이랑 fortune 지금 trying to make it so 소팔 you 쓰고 can 계시죠? have a job, you can get 괜찮죠, laid off, but no one's getting laid off. So, is this the time to go buy Dutch Bro? Tractor Supply? Apparently, it's not really the time to be going to buy much of anything. No, it is. 정부는 답이 없어요. But maybe 정부는 답이 tomorrow What's an after appropriate multiple Kit of the stock Wash- market now based on today? 15. Is it 15? Is it? Or should we be moving even lower? Maybe we have to get the estimates cut. If we get to a 2-year, I'm trying to- 6%? I'm not saying enter, those who enter have no hope. Remember like in that great exhibit at Disney World, which obviously nobody goes to anymore because I've seen that stock in 93. 제 생각에는 오늘 시장은 It's kind of like that. It's mansion, haunted mansion. Haunted mansion. It's kind of like that. 내려온 I'm 거 not being 아닌가 facetious. 싶어요. I'm saying, who the hell thought these numbers were going to be good? Did they do any work? Did they speak to anybody at Toll Brothers? At Lennar? Did they speak to anybody in the apartment business? Did they speak to anybody? So to your point on a 15, 지금 벌써 Morgan Stanley's at 2.8%가 빠졌기 $212 때문에 next year. That's 3180. Does that make sense to you? 나스닥 기준으로 Yeah, 더 내려간다 그래도 더 내려갈 데가 없을 것 Yeah, 같아요. but these numbers, and listen, the Fed gets us under control. 그냥 오늘은 It's going to stay that way. And, there's going to be opportunities. When it gets there, you may have to 그냥 just... 트레이드 없이 Look 그냥 at those daily 쭉 봐야 되는 게 rentals, 맞지 않나 change. 싶기도 Well, 했네요. You see, what will happen is I check 장 열리면 as 어떻게 opposed to 될지. the people who are 30,000 feet. That makes no sense. They are 이제 armchair 테슬라는 generals. They're like the 210불이 generals 깨졌어요 in 오늘. Paths of Glory who 이제 sent 200불 Kirk Douglas 깨지는 to 거는 his death. 한순간일 것 같아요. Remember those guys? They were just back Colonel there. Dex. Yes. You're coming to the quick. Yes, I think that people should go watch Paths of Glory and realize that that's who these people are. They're up here. They're not in the trenches. They don't Are make you any looking calls. across metropolitan areas in the country? How are you doing No, I'm this? only looking in Queens. Yes, I'm looking across the country. Queens is yes. always a good- Look, it's a if good you get template. up at the time I Most do, diverse borough and you go to in the, bed at the time I nation. do, it's so that you can figure this stuff 공격적인 out. 싸움. And that's what I do, and I make a lot of calls, and everyone's saying the same thing. The 일단은 trends are still going on. 지금 Text me like 3 in the morning 마이크를 one night when you're like, oh my God. 전에는 things have 제가 turned. 계속 턱에 붙이면서 Will you 얘기를 I'm 했는데 happy to do that. 이렇게 하니까 좀 I used to 저분하고 test sector 불편하더라고요. trends 네, 공간이. 4:30 in the morning. 그래서 But 조금 you've always said 한 you're 자리에 not gonna be able to time 걸어놓고 the exact bottom. Which is why, 소프트웨어적으로 like, 이 you 개인을 just 조금 have some 땡겼어요. cash, and you 그래가지고 wait. The Fed does win. 좀 이렇게 I mean, 얘기하니까 one day Loretta 흔한 것 Mess, 같아요, the 제가. Cleveland Guardians. 네, were- 저도 어제 I was basically- 들어보니까
she's going to come out and she's going to say, 스피커로 you know 들을 what, we're 때는 별 starting 차이가 to 없는데 accomplish some 헤드폰을 things. 들으니까 And 약간 maybe the 진짜로 long bond at that 표현대로 point will be 약간 the 30 year 공격적으로 like the old 들리더라고요. days. It'll be at 7. 말할 때마다 And 약간 mortgage rates will 햇소리 be at 비슷한 9. 것도 All which 들어가기. are possible. And people realize, you know what, I got to sell my house. These are 저는 things 이런 that 식으로 happened in 한번 the 해보려고 90s. 해요. They happened. They happened in the 80s. So why shouldn't they happen now? We had a real good run. There's a good 30-year fix. Hey, you know what? It's still good. You can get 9% increase in rents. I got to tell you, you can borrow against treasuries. You can rent things out. I mean, yeah, you can. But if you're a landlord borrowing Which I with am. floating rate, which I am. No, I locked in everything. Right. Those people But are if you are, again. or you've been going on the low on the short end of the curve because the money's been so good, then by the way, these rent increases are just making up what you're paying in and you interest see, increases. I have cash and I'm going to buy every one of their places. That's what I do. I don't think you're going to be able to you walk haven't. out here tonight without a mob attacking you, saying stuff Well, like I that. got attacking me on Twitter lately. They're angry at me because I said that BBBY Why don't you dress wasn't like the working. Monopoly guy then when you walk out today? I like that. Yeah. I told those people, hang on. 이런 거 보면 I buy all your 진짜 houses. You think they're 음향, How about Ryan Cohen? He didn't jump ship in He was never in 음향 calls. 기사들 He never 대단한 거. buy all your Ryan houses. Cohen, what? How did we get on 그 him and 예민하게 I Cohen? am just saying that I'm 맞아요. being attacked a little bit on Twitter. Oh. So I come back and I take on everyone because I have more energy than they do, and they're losers and I'm a winner. There. How's Is that? that your affirmation for today? No, I'm just saying. Look, just have some cash. Let it come down. It's okay. It's going to be like other decades, not this decade, and not the last decade. It's going to be like the 90s and the 80s when most of our viewers, well, no, the big trigger pullers, they weren't even in pull-ups. Yeah, that's true. And if they were probably in Huggies. Or And now they're in Campers. Depends. And we're very happy Now to they're have in them. Depends. They've switched. They've switched. The Depends. Speaking of switching, I think a lot of people are switching us off right Will now. you stop? I'm trying to calm us down, and what do? You scare people. stir the pot. I scare people. I am looking at the and numbers. He calms them I'm down. looking at the CPI. I'm looking at the makeup of the CPI. And I said that every one of those was going up. I said it wasn't work from home. I said it was wages, food, and housing. And they're all going the 저기 wrong way. 디스코드 And Jay Powell, who is getting 음성 better, listener, 안 and never 하려고요. misses a show. Keep up the 이거 good work. 아마 You're gonna 지금 get there. 미루 And the Cleveland Guardian. 접속하신 분들도 이거 링크가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Still to come this morning, we got a lot more to 백어기꾼님이 get to. 한번 We'll get to the 들어가 airlines 보시면 at Delta 튼튼이나 before the bell, as Jim 백어기꾼님도 mentioned, with a 유튜브로 pretty good 되나 outlook for 한번 확인해 Q4. We'll get to Walgreens, BlackRock, 그리고 Domino's, AMAT, Macy's, 저는 Kohl's. 어제 테슬라를 이걸 했어요. 저기 그 신테릭으로 숏을 해놔가지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파킹이 돼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안 할 거예요. 이제 하락세로 싹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속이 쓰리네. 뭐 좀 먹어야 돼. 근데 이게 눈을 뗄 수가 없네. 그래서 트랩이 돼요. 6시 30분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yourself. Delta's helping us kick off earnings season again today, getting a boost on strong Q4 guidance. Ed Bastian was on Squawk earlier this morning and talked about demand. I think the pent-up demand is going to continue. One busy summer isn't going to quench all the demand for travel that we've seen. Our planes have been basically 90% full or more full every day since the 1st of April. And that continues into the fourth quarter as well. Pretty incredible. They do see Q4 revenue up 5 to 9 versus Q4 of 19. Jim, international unit revenue above domestic for the first time post-COVID? The planes are all full. They don't have enough planes. There's not enough competition. They let the airlines. 흐름이 When you go to different cities, you find that there's only one. 내려가는 And this is 분위기로 what you get. And one of the reasons why the Justice Department is so anxious to not have mergers is because these guys really are for the most part monopolists. And they do have fuel issues, so they do raise the price. But of course they're going to go up because America had been shut down for 2 years, and everybody. I mean, I've been to what 3 weddings. My daughter's been to 6 weddings. Life was stopped, and now it's on. And a lot of the weddings are in places that are very expensive. David,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Lake Como in the way? I've got 2 Lake Como wedding invitations. Well, that's very nice. I have not been, unfortunately, to Lake Como. I didn't go to either one of them. But I'm just saying that but why I still hope to. America is shut down. People want to get married. They want to have kids. They want to go see their grandchildren. This is natural. Yep. And David, the airlines were all allowed to merge. True. So there has been a lot of activity over the course of the last, let's call it, decade or more, which does still question whether JetBlue and Spirit are going to be successful in their attempt to get together. Guys, you know, we've talked so much about the return of the business traveler. Carl here, corporate sales increased after Labor Day at the strongest recovery rate since the start of the pandemic, exiting the quarter at 80% of 2019 levels. Yeah, and then they ask their business contacts, well, are you going to spend as much or more in Q4? 90% say, yeah, it's going to stay the same or go up. Well, Ed was great when he just said, listen, my message to executives that aren't going, the other guy's going, you better get on a plane. Again, now you can listen to him and you can say, wow, the CPI is going to be cool. Or you can realize that part of the CPI is going to be red hot next month. So accept the fact of what's happening in America. We've not gotten control of this yet. Right. Accept it. The demand is unabated at Right, this and point in terms of for air travel. Right, and a lot of it has to do with COVID, and people don't understand that either. There's a 74% spike in COVID this week. So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thinking about looking for jobs. They're saying, well, you know what, maybe I'll wait a week. Really? And live on what? Really? People really still worrying about Brian COVID? Moynihan would tell you this. Oh, my God, David. People are really worried about COVID. They are? They just don't say it. If you are a compromised individual, okay, you're worried David and about I COVID. are like, okay. All right. Aren't you back wearing the KN95? I put it on the subway sometimes if it's crowded. I'm back. And oftentimes the only person who even, not many people wearing a mask. No, I don't think about it during the course of my day for a second anymore. Well, I think you are not in touch with the great American, with a great number of people in America. It's possible. A lot of strange echoes from that period in our lives. Absolutely. We'll get Kramer's Mad Dash. We'll count down to the opening bell. Futures obviously decidedly red. Had a pretty good morning on some of the relief we got in UK gilts before CPI hit, and then that's what happened. We're back in a minute. 야, 이제는 내려가는 게 얼마나 더 내려갈지가 퀘스천업을 하네요. 얼마나 더 내려갈지.
S&P laggards this morning. You'll see some chip names on there, obviously, after the AMAT revenue warning and the TSM CapEx guide, but also some travel, especially in the cruise lines. Carnival's going to open down 5.5. Our opening bell's a few moments away,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catch us anytime, anywhere. Just listen to and follow our Squawk on the Street Opening Bell podcast. 글쎄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손절하기에는 너무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수익권인가를 익절한다. 이게 이제 손절하고 익절할 때 그 딜레마인데, 손절은 솔직히 퍼포먼스가 안 좋은 애를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수익을 내주고 퍼포먼스가 좋은 애들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겠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샀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겠죠. 쉬운 대답은 아니에요. 테슬라가 165라고 단가가, 그러면은 165에 팔면은요, 165에 산 거를 지금 팔면은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개런티가 있을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금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괜히 필요 없는 노동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한 180불이나 한 180, 170불 정도까지만 스탑로스 걸어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Hey, you want a stock that's up? Well, listen to the mad dash, because right now it still looks like Walgreens is going to be higher. Well, that's a tough call because it is part of the SP 500, and those will all be pulled down. But this is a very good example of what I'm looking for. This is a company that's missed numbers. 근데 팔아놓고도 똑같은 종목 살 거면은 샀다 팔았다 안 하는 게 And 낫지. Rosalind Brewer's come in. She's executing a turnaround plan, and they beat numbers. So, I mean, is this company as bad as the futures indicate? No, but I want you to keep this one in mind. This is a major company that's 지금 하락장에 자꾸 샀다 팔았다면은 So I 손해가 say 더 you have 커질 to 수도 look for 있어요. anomalies, look for when companies are really 그러면 doing better things, 그거 and say, 판단을 잘 I 해야 want to 돼요. put that away, file that away until the selling is over, and Walgreens will be one that you want to buy. I thought these numbers were quite turned good. negative. Of course, we open a minute and a half from now. Oh, But the it'll be numbers negative. themselves. It's a stock. Give us a quick snapshot on the Well, numbers. okay, 'Cause as so- you said, they did. Okay, so beat 이제 estimates. 오늘 일 predicting 끝났고 that fiscal 내일 2023 will be JP 모건을 445 to 시작해서 465, 아침에 and people are 시급발표들이 looking for 나오죠. 451. 금융주들. Now, you'd say, well, wait a 거기서 second, that's not a huge 이코노미 beat. But I'm used to 폴캐스트를 this company missing by 얼마나 about 40 to 부정적으로 50 하냐에 cents. 따라서 So when you look at the 시장이 더 context and you say to 떨어질 수도 yourself, 있고 all right, quarterly profit of 그냥 80 현상 cents, 유지를 할 수도 people are looking for 있는 77. Well, this 그것도 isn't 내일 the Walgreens I 중요한 know. They would be looking for, I'd be looking for 65. So, 예, the market's horrible. 레오님 힘들어요. When you talk 그거 to people around 제가 here, they say, 레오님 well, listen, 거를 today's 이렇게 해라 gonna be the 저렇게 해라 biggest down day of 이렇게 the year, 어드바이스를 whatever. 드리기도 And 어려워요. that
all of this is in sync with the fact that the Fed has not been able to get things under 뭐 control. 마음 같아선 But there 다 are 팔고 companies that are 현금으로 doing 가질 better. 수 Domino's had a 있으면 better quarter. Domino's. 그렇게 So 해도 follow the way. Don't 되면은 pay up 그때는 60, don't 주식시장을 pay 떠나는 80. 거예요. But there are companies that are doing better. 근데 주식시장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Let's get 아, the opening bell here 팔면 and see what's going to happen. At the big board this morning, the New York Islanders celebrating their 50th anniversary season at the Nasdaq. It's NeuroSense Therapeutics developing treatments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s. Jim, we are going to open with the VIX down, if that means anything at all. That should not be happening. I don't expect a good day, obviously, but I do want to report that the market got very excited about Britain, which was, again, we live in America. Look, a lot of what I'm saying, David, I know a lot of what I'm saying sounds very jaded and very like, wow, he's very matter of fact that we're down 3%. See, now this exactly is not necessarily conducive with some of my best thinking. But I do want to say that when you have expectations and they haven't been wrenched out, it means you're not at the bottom yet. And we had expectations. Like I think, look, one day we'll come in and the CPI, people are going to say it's going to be 10, right? And it's going to come in 8. We have not adjusted yet to the negativity. That's what happens at the bottom. They say, oh my, CPI is going to be 10, and it comes in 8. You say, wow, what can I buy? Oh, Walgreens. But it'll already be up 15%. Yep, Walgreens, they did increase their long-term sales targets. Jim, as we hang on to 3,500 here at the open, we got a lot of retail stories. You talked to Jeff Gannett of Macy's last night, got the Kohl's story, which David may get into. Victoria's Secrets with an upside pre-announced? Yeah, look, that's somewhat of an analog to some parts of Macy's. Macy's is having a terrific fall. Bluemercury's doing very well. Bloomingdale's doing well. They have a new toy floor that I think is going to be good. It's also around the country. Jeff Gannett has cleaned up the balance sheet. The numbers are better than expected. And David, no one cares. 음성이 울려요? And then one day 많이 you won't 울려요? care. But you'll be paying 22, 마음이 you won't be paying 울어가지고 17. 울리는 거 아니고? Now, Kohl's I don't know about. 조금 Because they have, 음성이 what is John Dustin 좀 calling it? 샤프하진 않을 거예요. Closet board? 제가 마이크 좀 멀리 놓고 있어가지고 I mean, I give him credit for at least being 이렇게 persistent. 막 위에 받아 될 정도로 And consistent. 울리나요? He hasn't been successful. No, that's true. And you know, he was very involved with Bed Bath & Beyond, which the apes are in there. Which I guess was a disaster. 3-for-1 split was that 3-for-1? Except for you didn't get any stock. Correct. So it hasn't gone that well there. How's and GameStop doing? Keeps railing at Kohl's. How's what doing? GameStop. I saw Jeffries I had a haven't note looked that at was GameStop in quite some time. Kind of positive. Hey, did Ryan Cohen? There it is. Did he get in and get out in Bed Bath and do okay? Yes, he did. There you go. Somebody made money. He made a lot of money. And people follow him right over a cliff. They did. Continue to. He's had a lot of success in a lot of ways, and is a very wealthy man. Very wealthy young man. He didn't go over the cliff. No, he stopped, and a lot of others went. Let's just understand each other. When you find out that the CPI is not as bad as the higher expectations, then Amazon will not be at 106. It'll be at 120. And you'll say, why didn't I wait and just buy it after things settled down? 파열음이 난다. Because that's how the market works. 파열음이 난다는 얘기 Look, 같은데. I've been around, admittedly, for started trading in 1979, and there's a pattern. And the pattern is people get very excited before they should, and then they get very despondent when they should be excited. It's not that part. It's not. We do have, I am curious, Jim, even when futures were much higher, Bitcoin was not hanging on. And at these levels, if we revisit 18K, that's going to take you back to, 2020, basically. Well, I think that it's a manipulated security, and it will be held at a certain level in order for it not to be broken. When I say it's manipulated, it's not regulated by anyone. When things are not regulated, they tend to be manipulated. All true. We got a 30-year that's above 4% for the first time since December of 2013. Okay. We have the dollar stronger. You've probably seen the 2-year yield, over 4.4. Right. 10-year hit 4% this morning. There's the 30-year backing off a bit from that 4%, but it did hit it. There's the 2-year 4.5. And as we've been saying, session after session, this in many ways dictates market action. You see that yield up dramatically, you can bet that the market is down. Do you think the mortgages will go to 7.5? Both are dramatic declines.
S&P down over 2%, now 26.5% loss for the year. The Nasdaq down 35% for this year, and yet we sit and talk about as long as these inflation prints continue to be higher than many, or at least are hoping they will, the Fed is going to be persistent once again, kind of like John Duskin and Coles, sort of persistent but not necessarily accomplishing much. Well, it's going to take a little while. I mean, remember, if Intel lays off a couple thousand, and Intel has to have a couple thousand new people in Ohio. I mean, they kind of do. That's kind of the de facto deal. Right. But I come in and say, one day they'll win, but they haven't won yet. And by the way, if you parse what they say, they always say the same thing, which is we haven't won yet. Things are still hot. Again, it's kind of like Captain Obvious here. Yeah. We had BlackRock numbers. I don't know if we even got to them. They were better than expectations, but right. As you might imagine, being the largest money manager in the world, I mean, at one point having almost 10 trillion at its height, now down to about 8 trillion. Obviously, some of that lost in the market, right? It's not but people pulling. The numbers were great. The numbers were better than anticipated. I think it's going to give 4% yield pretty soon. Stock's almost down. It's going to break 500. There's one that's interesting. It is interesting. Now, also, earlier this week, had the Treasurer of South Carolina on. Remember, there are a handful of states, Republican-led states typically, that are pulling money, although it doesn't really amount to much. BlackRock and Mr. Fink did respond yesterday. He said, facts are not important with some subgroups in this country. I'm now being attacked equally by the left and the right. So I'm doing something right, I hope. I don't know. Good. It's painful, but you know what? We're moving forward. Well, I mean, now I know that the South Carolina Treasurer is saying that this is hurting minorities, that he's doing that. First of all, there are people who want these funds, but second, the best performing stocks of the quarter were Constellation Energy and Enphase. Constellation Energy is almost no fossil fuel. Enphase is a way to be able to charge your car. Yeah. So if you did go ESG, you crushed it. So I don't know who is saying that's bad. Well, the treasurer was not focused as much on the E as he was on the S and the G. 이번 주에는 연준 의사들 스피치가 오늘은 없나 보네요. 오늘 뭐가 하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Shares also up ever so slightly. I want to correct myself, by the way. Yeah, sorry. Someone who uses the term global elites will rebel that I said. 어제 뭐 필터링을 했는데 다 에너지 종목밖에 안 나와. 요즘에는. 에너지로 쏠리는 것도 너무 위험한 거 같고. 완전히 선진국이네요. Elon Musk going to pull something at the last minute? Just not what I'm picking up. Apparently, the details that both sides are going through, still in court, for example, going well. They seem to be cooperating. Checks with the banks indicate that they are not just, as I reported endlessly last week, confident that, of course, they're going to fund, but that they don't think they're going to lose as much money as everybody in the market continues to talk about. There is not a plan at this point, as I understand it, to market the debt. In other words, to syndicate it further. They'll hold for a while within the syndicate that already has obviously stepped up to the $13 billion. The caps, I'm told, are fairly wide. And so, those who are saying, they're going to lose more money than the Citrix deal and the banks that funded that leverage buyout, they don't believe that. By the way, Twitter will start life as a private company with $5 billion in cash. Obviously, you've got all that equity ahead of you. It may not be or prove to be nearly as difficult a credit to sell as some speculate. Not to mention, if you're one of those banks, you're going to get treated well by Musk potentially in the future, particularly when you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a SpaceX coming public. Imagine the fees there. So that seems good. And then just in general, the conversation around it. We'll see. We'll get closer. 15 days to go. But so far, it does appear he's on track to close. Okay. You think what's his word on Trump coming back in? No, I don't know. Yeah, that's hard to figure out. But I mean, as we
we get closer, prepare for you're no longer going to see it on your screen, but it still will be obviously a force within the conversation. They just developed a new function where you really can block people who curse you. I signed up for it yesterday. I mean, we've been waiting.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요. 저도 아침 루틴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CNBC 볼륨 좀 올릴게요. They've agreed to abide by the content moderation rules. Certainly, Musk has not had great things to say about Truth Social. Calls it sort of a right-wing echo chamber. Yeah. And ostensibly, his hope for Twitter is for it to be more broad than that. He's going to have to figure something out because he's going to have to. He's got a lot of his, good amount of his net worth in there. Guys, you mentioned a SPAC. DWAC is one. Yeah. Did want to quickly come back to SPACs for a moment. You didn't do Joby? Did you see? No, not Joby. Did you see Charlie Ergen? He has that SPAC, and now he wants to use it to potentially acquire one of the businesses out of Dish. Not really an arm's length transaction. There is Mr. Ergen, of course. But basically, at least alerting us via filing that this is something they're considering. That is the SPAC, considering acquiring the retail wireless business of Dish. That stock continues to be down. Might help them on a funding side a little bit, right? It's $1 billion SPAC, except who knows what the, how many people will redeem, so whether there'll be any actual money left there if, in fact, they do move forward with that transaction. And obviously, it's his SPAC acquiring a company from his company. What do you think of that? It's a little tricky, but, overall, this has become a small cap company. This used to be a $50 billion market cap. It's now $7 billion. And, of course, has a big funding gap. In the last earnings call, asked about it, Ergen indicated, yeah, $10 billion sounds about right? Trying to roll out a nationwide 5G network is not cheap. They got $1.5 billion maturity coming up, but they got to raise a lot more money than that. And so that continues to be a key question. In this market, not so easy. David, when you had me, I guess maybe it was because like a Friars Club thing you were doing. I looked at the charter balance sheet. Yeah. $88 billion in debt. That's like what Fredonia had before it collapsed. By the way, I found a SPAC that is good, and I've actually used the product, and it's excellent. It's called Bolero. It's a roll-up of bowling alleys, and it's very good. AMF, they do what? It's good, but you don't bowl probably. No, well, I do enjoy bowling. I don't do it very 80 million often. people bowl. This thing's a SPAC. It's at 12. It's doing very well. It's buying back stock. I mean, I don't know. That's a pretty good idea. Hey, we had the CEO on. How was it? I don't remember. You don't remember? No, I don't remember anything. This guy. But I do remember this. I remember my documentary on ExxonMobil. I remember learning a great deal about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Was that the Norvik one? No, it's House of Cards. And I mention all of this because yesterday, ExxonMobil announced an interesting transaction with CF Industries, where they are going to be acting as the unit that captures the carbon and sequestrates it for CF. As much as 2 million tons a year of carbon. I had a chance to sit down with Dan Ammon. He's the head of low carbon solutions at ExxonMobil. When we did the documentary, it had been a guy named Joe Blomart. This is different from buying a company. Correct. This is Exxon coming in and saying, hey, we can do your carbon capture for you, and this is going to be additive for us and for you. Mr. Ammon explained it. Take a listen. We're taking 2 million tons a year of carbon dioxide emissions out of CF's facility in Louisiana. We're capturing that so it doesn't go into the atmosphere, and then we're transporting it and storing it permanently in geologic storage. And so that is a huge reduction in emissions. It's equivalent to changing about 700,000 gas-powered cars into EVs. And that's about how many EVs have been sold year to date in the United States. So out of one project, one facility, we're having that kind of emissions impact. Is this the first sign of low carbon solutions becoming sort of a profit-making part of the company with an actual return on the capital that you guys are investing? Yeah, exactly.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re taking all of the capabilities that exist inside of ExxonMobil and taking those to help a third-party company to decarbonize their operations. And it is the first revenue on contract for our new low-carbon business, so it's an exciting day for us.
of course, that's one of the key questions is, is low carbon solutions really going to actually be able to have a return? Remember, they're spending $15 billion $15 billion through 2027 is what the capital spending that Exxon is using towards low carbon solutions, run by Mr. Hammond. Used to, of course, run the cruise division at GM, people may recall. And he believes... Say again? He was let go there. Yeah. He believes, and I'll let him say it, that they are on the right track. Take a listen. This project, I think, acts as confirmation to us that we're on the right track, that this opportunity represents a huge growth potential for the company and for the industry, and it's a business that can generate good returns. This seems to be sort of is this going to be one of a series of separate transactions involving companies that want carbon sequestration services? Yeah, absolutely. We have a very big backlog of similar kind of projects that we're working on. We've seen interest in the space really pick up, even just in the short time that I've been with the company. The passage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has acted as a further catalyst, and we're seeing interest from companies across a whole range of industries.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carbon capture or anything else? We did a documentary. No, but that was unbelievable. It's on Peacock. It's still as relevant today as it was when we aired it in June. Well, they want to buy Denbury because Denbury's got great carbon I asked him about Denbury. Thank you, Jim. You're always on it. I asked him about Denbury. There was a rumored report earlier, report earlier this week that Exxon was interested in Denbury. It's got the largest pipeline network of CO2. 저도 오늘 트레이드 안 하려고요. 오늘 아까 벌은 걸로 그냥 땡 치려고요. 선물 시장에서 본 걸로. 괜히 지금 또 깔짝깔짝 하다가 잘못하면 이득이니까. 오늘 같은 장,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심리적으로는 내려갈 확률이 높을 것 같고, 희망으로는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똑같을 거예요. 모든 심리가. 그래서 파도 타기 잘하면 되는데, 이게 파도 타기가 만만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또 이제 3% 정도 빠지면은 올렸다 내렸다 많이 할 텐데 그 타이밍 잘 못 맞추면은 왼쪽 방 오른쪽 방 그대로 돌려가기 당하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트레이드 안 하려고 지금 있어요. 그래도 계속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뭐 질문하시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고 소통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articular issue. He wants to go brown to green, but he's attacked by not being green enough. He's attacked by not being brown enough, and therefore, yes, he is correct. But Mike, that was a fit of pique little from Mike. Yeah, it was. I know. Somewhat surprising for a very... I know. Actually, I reached out to him immediately. Were you supposed to... level-headed guy. Go ahead, say it. What? I reached out to him immediately. Go ahead. You reached out to him immediately? Yeah, and... What happened? Nothing. He didn't respond to you? No, not at all. That's... Kind of like when Mark Zuckerberg. Every day I'm going to list the people who don't call me back now. Good. I'm going to say, hey, listen, Enemies list. 어느 정도 확실한 패런이 보이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려고요. 이제 지금 어차피 아침 15분은 이거 잘못하면 물려요. 그래서 한 8시 이후에 패런이 나오면 그때 제가 같이 차트 보고 판단을 하자고요. 지금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괜히 거기서 벌은 돈 다 잃지 말고 지금은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그렇게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지수. 이거 해가지고 오더만 제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오더도 이게 마켓으로 넣어도 원하는 가격이 안 들어가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요만큼만 보고 있으면 오르는 것 같은데 이 흐름에서 봐야 돼요. 이 흐름에서 이만큼까지 회복 못하면은 상승세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만약에 찍고 뚫고 못 가고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라운드 트립 롤러코스터 되는 거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나쁜 아이디어 아닌 거예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거예요. 오늘 같은 날 한 주씩 샀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동평균선 가지고 일봉 기준으로 이동평균선 봐가지고 사는 방법도 있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장이 2% 이상 빠질 때 그때 한 주씩 사는 방법도 있고 지혜롭게 하시네요. 베레미님. 하여튼 이 그림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이만큼 내려왔다가 요 밑에서 깔짝깔짝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이 지점까지 못 올라가면은 오늘 회복은 아니에요. 장대 음봉 떨어진 거 반 이상은 올라와야지 그래도 회복세가 강한 거지. 여기서는 지금 장난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충동 매매 하지 않도록 충동 트레이드 하지 않도록 잘 멘탈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퀀스 카운트도 잘 보세요. 시퀀스 카운트에 딱 닿으면은 기계적으로 끊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 시퀀스 카운트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도 9 나오면은 꺾여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 한 7, 요게 딱 좋은 샘플이에요. 7 정도에서 장대 양봉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입절하고 떨어져야 돼요. 지금은 완전히 알고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런 패런대로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그 눈으로 가서는 눈과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으로 가서는 수익 못 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만 보면은 이 평균선 위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장 오픈한 거 후부터는. 근데 그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하락장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숏하는 데에 고점일 수도 있는 눈에 딱딱 띌 때만 순간순간 착각하실 수 있으면 실제로 낙하 못되는 시기는 Your point on Domino's pretty interesting. U.S. comps, where were we? Up 2? International down almost 2. The trajectory for Domino's had been down under a terrific guy who was the previous CEO. But this new CEO, Russell Wonders, I think he's doing a great job. But he's low-key. He's going to turn it around. Used to be a vendor at Yankee Stadium. I like that. And what's going to happen is that this may be the trough. Again, I'm looking for anomalies where the CEOs are doing things not unlike what Albertsons and Kroger might be doing, that make it so that you can buy them into this weakness, not panic. People have to stop panicking, recognize that things are going to be okay. It's going to take a little longer because they're not looking at how hot the numbers are, but it's going to be okay. What's on Mad tonight? I've got Sonova. Sometimes you have these companies that don't like my characterizations of them because I have been reluctant to recommend stocks that lose money. But I've had John Berger before. He's excellent. And I do like, I like these companies, just like you like the carbon capture. The companies that are doing things to make it so the environment is better, I'm in favor of them. You're going to show off our jerseys, courtesy of the Islanders? I haven't played for the Islanders lately, but they preserved it. What position were you, Jim? What did I play? Forward? Left tackle. Yeah, I can barely skate. Our thanks. You guys are amazing. Our thanks. This John is beautiful. Ledecky, thank you John very Ledecky, much. I've known owner of John the since he was Islanders. 17. Terrific guy. Jim, we'll see you tonight. UBS Arena. Mad Money, of course, 6 p.m. Eastern Time. Go to break here, watching the markets bouncing off of those opening lows of about 500 points. Dow's down 285.
and streaming on Peacock. Good Thursday morning. Welcome to another hour of Squawk on the Street. I'm Carl Quintanilla with David Faber, live at Post 9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Morgan Brennan is off. Markets obviously spooked by CPI this morning coming in. 미국은 이자 거의 없어요. 이자 뭐 0.2%. 좀 한국이랑 은행 금융 시스템은 조금 달라요.
어서 오세요, 전 아니에님. 시장이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장난일 수도 있고, 기관의 장난일 수도 있고, 지금 많이 올라와서 지금 장대 음봉의 중간 지점까지 거의 왔어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 해서는 장대 음봉의 중간까지 왔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반등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쵸, 쇼 커버링이겠죠. 이렇게 많이 내려갔으니까 수익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쇼 커버를 하는 그런 추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어 마켓에서는 올라갈 때 한 방에 팡팡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쇼 커버링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하게 분석하면서 차트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프로거는 알버슨이랑 머지를 한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체크한 그 기준점에 도달했어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영국이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시장은 야 이거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쇼커버죠, 쇼커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숏쟁이 분들이 다 커버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순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P 한 3,600 정도까지는 올려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올려준다 그러면 그 정도가 아마 숏을 많이 쳤던 위치가 될 거예요. 이제 숏쟁이들이 그쵸? 제가 신기하게 맞췄어요. 이 장대 연봉과의 관계, 이 장대 연봉의 반 정도, 정확하게 반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치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느끼는, 기술적으로 느끼는 어떤 탑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기술적 탑을 지금 치니까 지금 하락세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난 숏쟁이
네. 와이프가 얘기하는데 요즘에 골프 치기가 좋은가 봐요. 골프 부킹하기가 어렵대요, 요즘에. 사람들이 돈이 많은가 봐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도. 요거 마지막 좋은 테스트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이게 오늘의 아주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이 부분까지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승입니다. 오케이. 이 부분이 깨지면은 요 부분이 깨지면 뭐
내년부터 소셜 시큐리티를 8.7%를 더 올려준대요. 인플레이션만큼 올리는 분위기. sticky inflation. Job openings to unemployed worker, but now do you think it's just about outright job loss? I think we're getting increasingly to that. When I read through the minutes, it's pretty clear that they think they've overshot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on the low side. So I think they actually want to get the unemployment rate up. It's not collateral damage, but an objective. So really where it comes down to is they're going to keep on keeping on. 1시간 정도 시장이 흘러서 이 흐름을 보면 헤드앤숄더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On the low side,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All right, so Paul, it's David. So keep on keeping on. What does that mean? Where are you in terms of where they end and how long they stay there? I don't have a big quarrel with how the marketplace is repriced this morning. Before this morning's data, I was thinking in terms of 75 at the next meeting, and then they would downgrade to 50 at the following meeting. And I don't have confidence in that forecast anymore. So keeping on is essentially continuing on the 75 clip until something cracks. And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e financial system, as we've been hearing a lot of chatter about, but in 윤호님 지금 테슬라 208이라도 207이라도 손이 가면 200 밑에 185, 186도 Because, you know, everybody's looking for it. So where do you see it? What should we be focusing on? I mean, logic would suggest that it would come in the financial markets before it comes in the real economy. The real economy is a whole lot more glacial in its adjustments than Wall Street is. But I'm not in the business of forecasting.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짓이 저래요. 저런 식으로 이제 서민들한테 진짜 서민들한테는 베니핏을 많이 주는 tightening cycle because it takes a while essentially for the Fed to beat up on Main Street, whereas Wall Street can get a telegram and read it. Paul, Austin actually spoke 은혜롭죠. at NABE a couple days ago, and he argued that he doesn't think the Fed's going to change the three as an acceptable target, and maybe can 근데 declare 진짜 victory from there. 민주당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한 서민이라면 더 많은 것을 잃어야 돼. Actually trying to get all the way back down to 2, I think would be unnecessary. They will not announce that now, obviously, because they have a religious devotion to the 2% target. But if they can crack this economy and not have a severe recession and get inflation back down to a 3 handle, I think they would declare victory all day long. Yeah. Hey, finally, two things. Where does unemployment peak, do you think? And what do you make of some of the stories this week that argue Brainerd, Daly, we're getting more variance in commentary? Is that important, and does it get wiped out today? It's clearly going to be a 4 handle on the unemployment rate, and I think you have to price in increasing risk of a 5 handle. With respect to the commentary coming in, I think that the vice chair in particular recognizes that we're getting close to where we have two-sided risk, that even though they are acting as if they have a single mandate right now, that we're getting close to the point they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y can
crack the economy harder than they want to. But more importantly, and they have to be very careful when they talk about this, they really don't want to crack orderly markets. And I don't think we're there, but that risk is becoming more prominent, I think, in their calculation. I think it was wonderful that Vice Chair Brainerd has put that into the conversation. Yeah, certainly a gut punch today. Paul, great to see you. We'll talk soon. Paul McCulley, thank you. Thank you. Well, rising inflation is hitting almost every part of the economy, especially rents. Diana Olick has that part of the story for us. Diana. Well, David, the CPI numbers still show rent growth is accelerating, but the issue with that is that the BLS, which measures this, has a lag in its data. We have several other reports showing rent growth easing significantly over the past few months due to inflation. Landlords simply don't have the pricing power because tenants are paying so much more for everything else. Now, rent in September cooled to the slowest annual pace in 16 months, according to a report today from Realtor.com. It's still up 7.8% from September of last year, but it also posted its second month-over-month decline in 8 months, falling further from its July peak. That said, rent is still rising at twice the pace it was in March of 2020 when the pandemic started. Redfin is also reporting a similar rent slowdown, and it points to the record high number of apartments under construction, which could cool rents further. Now, this comes after a report last week showing apartment demand has, quote, evaporated in much of the country due to what appears to be a freeze in new household formation. The third quarter is historically a seasonally strong leasing period, but demand actually fell this year, according to RealPage, and that's the first time it's seen a third quarter drop in the 30 years since it's been tracking apartments. Now, again, this is all apartments, but single-family rents are also coming down off their record high last April, still up 12.6% in July. That's the latest reading from CoreLogic, but that is faster than apartments, and it's also due to higher demand and less supply on the single-family side. Back to you guys. Diana, thank you. Diana Olick. All right, before we head to a quick break here, did want to show shares of Albertsons. You may have seen it at the bottom of the screen. Jim kind of mentioned it in the midst of a lot of other things he was talking about as well. We got a story from Bloomberg, maybe 45 minutes ago or so, saying that Kroger was in talks with Albertsons. And I've been able to confirm that, in fact, that is the case. Obviously, Kroger's far larger. It would be an acquisition of Albertsons. Remember, this company came public back in 2020. I was actually looking back at the time there. 2020, I think it was, you lowered the price to 16. Some insiders have been looking to sell of late. What I can tell you is these talks, my understanding is, have been on and off for months. And, you know, they were hoping to get to an announcement as soon as this week. Don't have any more details for you at this point, but certainly hope to perhaps when I get a chance to step off here and make some more phone calls. But again, we can't confirm that story. First reported by Bloomberg that Kroger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in talks with Albertsons about a purchase, Carl. Again, don't have price, don't have composition of said offer. 근데 어제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향수 사달라 그러는 게 정말 농담이고요, 진담이고. Fascinating. Okay. As we go to break, let's check the Nasdaq. Obviously, the open was a lot more dramatic than the current decline, but it's still about 1 2/3 on the Nasdaq, back to 10,230. We'll have more on what's driving the selling there at the top of the hour on Tech Check, and we'll also look at what a drop in stock prices means for potential M&A in about 20 minutes. 머리 타는 향. 헤어드라이어에 머리 쫙 대고 있으면은 약간 그 단백질이 타는 듯한 냄새. 그런 것들을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나? 보통 향수는 이게 반대 그 성이 좋아하는 향을 만든다 그러는.
우리 애 학교 데려주러 가야 되는데. 쇼 잡았는데 손절을 해야 되나? 가기 전에. 그렇습니다. 어제랑 똑같네, 힙맵이. 에너지 올라오고, 금융주 올라오고. 우리 테슬라의 바닥은 어디일까? 실적 발표 다음 주인데, 실적도 예상을 안 좋게 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 정도인데도 매수가 안 들어오는. Travel prices have come down in recent months, but they still remain way above 2019 levels. How's that impacting consumer spending? Our Seema Modi has some numbers on it. Hey, Seema. Hey, Carl, let's start with hotels. Prices continue to drop. September CPI report showing lodging away from home falling 1% month over month. A different story for airfares, though. After cooling down a bit, they're back on the rise, up 0.8% month over month, and ticket prices are expected to surge ahead of the holidays. New data from Hopper, domestic airfare tickets are for Thanksgiving averaging $290 round trip, in line with 2019 levels, but 24% higher than last year. For Christmas, you'll pay $430 on average for a round-trip ticket. That is up 17% from 2019 levels and 53% higher than last year. There's a new survey from Bankrate that tells an interesting story here. They found that 79% of Americans traveling this holiday season are changing their plans due to rising prices and inflationary concerns. About a quarter are traveling fewer days, so shortening the trip. Others are engaging in less expensive activities. And others are saying, all right, we have to spend on airfare. Once we get to our destination, let's opt for a more cost-effective hotel or vacation rental option. Chris Rupke at FWD Bonds says the health of the consumer and household budgets look much worse today because it is arguably harder to cut back on essential services. That's certainly having an impact on travel. Airline stocks higher today, but hotels are down, David. Seema, thank you. Let's narrow into Delta, which reported results this morning. Phil LeBeau sat down with the CEO of the company, Ed Bastian, earlier this morning. Has some highlights for us. Phil. David, what we heard from Delta this morning is what I think we're going to hear from all of the airlines as they report their Q3 results and give us an outlook on the fourth quarter. For Delta, it doesn't reflect it in the shares today, which have been maybe fractionally higher, but also trading lower on the day. This is a company that basically reported inline results for the fourth quarter, $1.51 a share. There was a 3-cent impact from the hurricane. Street was expecting $1.53. Revenue roughly in line with expectations. And then when you take a look at the cost component as well as their operating margins stronger than expected. And then the cost up 22.5%, though they expect that to drop in the fourth quarter. But it's the fourth quarter when you look at the guidance, that's why there's some optimism about the airline stocks. And again, not reflected in what the stocks are doing today. Delta in the fourth quarter coming out with guidance of earning between $1 and $1.20 a share. The expectation, 79 cents a share going into this morning. Revenue is expected to be up 5 to 9%, better than many analysts were expecting. And then you've got an operating margin of 9 to 11%. When we talked with Ed Bastian this morning, he made it clear they are not seeing a slowdown in demand. I think the pent-up demand is going to continue. One busy summer isn't going to quench all the demand for travel that we've seen. Our planes have been basically 90% full or more full every day since the 1st of April.
and that continues into the fourth quarter as well. Take a look at the other airline stocks today and how they're trading. And again, it's been a little bit higher and then a little bit lower. Basically, with the rest of the market is what we're seeing from the airline stocks. Don't forget, we hear from American and United next week. And as I said, guys, I think we're going to hear the same thing from all of the airlines. Q3 was strong. Q4 is going to be even stronger. Guys, back to you. Yeah. Phil, David and I had a discussion about corporate this morning as well, and bookings don't look to be going down anytime soon. Are we going to see, I mean, I didn't see a lot this morning in the way of capacity additions, but is that in the offing or not? They are adding capacity. They're at about 87, 88% capacity versus where they were pre-pandemic and that's the third quarter. Fourth quarter, they expect to be up in that 91 to 92%. Ed Bastian thinks they're going to be back at full capacity, hopefully by next summer. But again, this gets into the issue of hiring, which they think they've done most of the hiring that they're going to do, but also training. Takes a while to make these crews, go through the training that they need to be so that you have everything properly fit for who needs to be on what aircraft flying what route. Pretty fascinating. We look forward to the other majors printing. A big one from Delta today, though. Phil, thanks. Phil LeBeau on Delta. Get a check on the markets. We continue to whittle away at the opening losses. Dow losses now fewer than 100 points. Don't go anywhere. 지수가 순차적으로 잘 올라가는데요. 이게 아주 불안할 정도로 잘 올라가요. 여기서 뿅망치를 맞을지 심장을 뚫을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Welcome back to Squawk on the Street. I'm Dominic Hsu. Stocks remain lower at this hour, but we are just off session highs right now. We've moved a little bit higher. Every sector is in negative territory or nearly. Energy is the lone kind of standout, but consumer discretionary is the worst performer so far today, down over 2.5% as investors really react to that worse than expected inflation read.
all of that includes notable declines in some of its largest constituents, including names like Lowe's and Home Depot on the home improvement side, also Amazon and Tesla, by the way, which hit its lowest level since June of 2021. Etsy, though, is the biggest laggard in the S&P 500 so far today as the e-commerce names fall sharply. Watch interest rates, watch the discretionary trade, David. I will send it back downtown to you folks at the stock exchange. Okay, Dom, thank you. Throughout Hispanic Heritage Month, we are celebrating our CNBC teammates and contributors. Here's CNBC National Security Reporter Armando Macias. I'm a second-generation Mexican-American. I was born in El Paso, Texas, which sits on the U.S.-Mexican border. As a national security reporter for CNBC, I bring a different perspective in terms of immigration issues, border security, and the elections that are going to shape our country. My advice to young Latinos would be to embrace the spirit of our culture, which is hardworking, vibrant, and empathetic, and to also keep up with your Spanish the way data is trending. It's only going to become more important. Y cuando puedes hablar y cambiar idiomas, it's a key. It opens up so many more doors. 상승세로 가나 싶네요. 상승세로 가나 싶어 지금. 에이, 손절 쳐야겠다. 저쪽에 최후가 되나 여기서? 여기서 숏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제 말을 잘 들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짐도 올라요? 오늘 뭐 그냥 오르나 다? 오, 디비던은 오퍼링 했네요. 22불 per share. 이거는 언제? Since then. Never mind. 그때 8월에 그렇게 한 후에부터 주식이 떨어졌다. Well off the lows. Let me show you the S&P 500. We were below 3,500 right after the open. We've rallied back now rather noticeably. In fact, 50, 60 points sitting at the highs for the day. I don't want to 뉴스는 별거 아닌데. but take a look. Energy turned around, for example. Oil's been all over the place. 85.5 to okay. 87.5. So Asset-light container shipping companies now offering a dividend yield of 27불을 또 뭐가 오퍼를 했나 보네요. Annually.
off of their lows today. I don't want to kid anybody. There's over 900 new lows down here at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at's about 40% of the NYSE, including big names like Tesla, for example, Google. 짐 크레이머가 Don't touch it 그랬대요. Applied Materials, Nvidia, many of these semiconductors. 짐 크레이머 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Well off the lows that we saw right after the open. Banks are going to be tomorrow. JP 그 정도 뉴스예요. 뭐 특별한 일은 없는 것 most of the big banks, but you see them bouncing here. This is signs of a little bit of a washout. We've already had this several times, so people are aware of. 그냥 디비던만 트래킹을 한다 그러면 뭐 짐 같은 거는 주가 떨어지는 거 상관없이 디비던만 생각하면 주수를 늘려놓는 BlackRock were better than expected. Their earnings were better, and the bottom line is the assets under management still pretty good. Now remember, price drops affect your assets under management, but if you look at BlackRock, they continue to have inflows into that iShares ETF business. That's a massive, massive business that really helps turn them around here. So $22 billion in inflows. And what happens is your assets under management, even though the prices are down, they're down 5% quarter over quarter, down. Still pretty good considering you're getting inflows there. Finally, I got a lot of questions about the VIX this morning, David. And people were asking me, gee, why is the VIX down on such a volatile day? At 32, the VIX is pricing in a roughly 2.25% move on a daily basis. For the S&P 500, and that's exactly the move we had. So the move today was not unexpected and not outsized, given the fact that the VIX is way, way up there in terms of the volatility. David, back to you. Bob, thank you. Bob Bassani. Wanted to come back to our viewers, give you a little more detail on this potential deal in which Kroger is going to acquire Albertsons. People close to the situation indicate, as I had said earlier, the talks have been on and off for months, but they hope to reach a deal as soon as, or an announcement as soon as tomorrow morning. It is an all-cash deal. Don't know the price, only that it is above the current market price of Albertsons, which you see is up over 7%. This originally on a Bloomberg headline of about an hour or so ago, saying the two sides had been in talks. Again, as I reported subsequently, those talks have been on and off for months. Now we can tell you it's an all-cash bid. Deal could be announced as soon as tomorrow morning. Of course, many may wonder, well, isn't there going to be an antitrust issue? These are two of the larger chains in the country. Yes, there might be, and it's certainly something that we will have to explore if and when we actually get an announcement. Of course, we'll see if we, in fact, even get that tomorrow morning. Kroger, of course, the larger of the two. That'll do it for us, for me, on Squawk on the Street. Tech Check starts now. Good Thursday morning. Welcome to Tech Check. I'm Carl Quintanilla with John Ford and Deirdre Bosa. Today, stocks are falling fast off the CPI print, although off the lows, as we've said. Inflation running hotter than expected. Nasdaq down less than 2% now. We're going to watch it. The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chair, Cecilia Rouse, is going to join us this hour. Break some of that down. We'll also turn to hardware, consumers and businesses cutting back, and we'll take a closer look at the impact for Apple in particular. Finally, we'll speak with the Airbnb CFO on the picture for travel demand and how inflation is hitting that sector. Very busy day and busy hour. But first, our Mike Santoli is going to join us to break down CPI, the impact today on stocks, volume, VIX. There's a lot to watch here, Mike. Yes, a lot of stuff was already moving pretty hard in one direction. We got an accelerant at the open. How do you make a 1.5% drop in the Nasdaq feel okay? Start out with a 3% drop in the Nasdaq. That's basically where we are. But we're down enough that you have to look at a longer-term chart to really situate us in terms of where we are and how far back in time we have. Here you go. That's the pre-COVID high in the Nasdaq 100. It's around 9,600, between 96 and 9,700, down 1,000 points from here. But you know what? We went down 1,000 points in the last 10 or so trading days in the Nasdaq 100. So you're kind of in the zone there of going back to those pre-COVID levels. Of course, a ton of stocks, maybe half of all stocks are below a pre-COVID peak right there. We did kind of lose out on some of those other areas I was looking at, more like in the 2-year round trip range. That would have brought us back to sort of before the 2020 election. That was a correction we had right there. Apple continues to be this big story. It's kind of a sector or an asset class of its own. It's diverged so much. So this goes back a couple of years to show from the end of 2020, I guess. This goes back to show how the equal-weighted Nasdaq 100, the average big growth stock in the Nasdaq, and Apple were more or less in tune until the overall market peaked, till the Nasdaq peaked, and then Apple became
became something different. It was a safety play. Now, it is threatening those lows that we had from earlier this year in the 130 area. We'll see if we have to get down there. But, you know, in a market where you want to look for pockets of relative strength, Apple stands out. But also in a market when you're waiting for that last holdout of hope to give way, you're also looking for Apple maybe to break down further as a further sign that people feel like there's no safe shelter out there, which is sometimes a formula D for some kind of a low. Which is exactly why we talk about Apple so often. Mike Santoli, thank you so much. So how do you navigate the tech sector in this environment? We saw some of the historical data. Let's look forward with Satori Fund founder Dan Niles. Dan, you've been telling us all year that retail investors would be better off in cash, and you were right. Even with the rate of inflation, cash has certainly preserved its value more so than the broader markets. But if you have a longer time horizon now, is now a good time to start nibbling, especially at some of those tech names? We just saw Mike break it down, how we are getting closer to those pre-pandemic peak. What do you think? Well, there's the long term and the short term. In the short term, I actually believe October will end up being up. And the reason I say that is if you look at it historically, October is up 60% of the time over the last 70 years. Average gain is 1%. But when you go into October with the market down 15% in the prior 9 months, your odds of it being up go up to about 83%, and your average gain is about 3%. And even if you look at so far this month, right, horrible PPI numbers, ugly pre-announcements, and the market's down about 1% so far in October. So you're sort of setting up, and even if you look at some of the action today, Applied Materials, you know, big negative pre-announcement, stock's actually up on the day. You look at Micron Technology, they cut the forward EPS from like 70 cents to like 10 cents for next year. FedEx, right, massive pre-announcement. EPS goes down by about almost 50% for the next quarter. Nike numbers go down over 20% looking forward. All those stocks are up 6 to 9% from their lows a few weeks ago. So I think this is all signs that in the very, very short term, my belief is that the market rallies.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though, as in the tweet I put out this morning, the bottom, I think, is still S&P 3000, which is a 15 multiple on a $200 EPS. So unless you're willing to trade this market on a daily basis and, you know, willing to go to cash, willing to short, you should just stay in cash because 3,000 on the S&P is still a lot lower than where we are today. All right. So, Dan, you're essentially saying that even if we see a rise in October, that could be another head fake like we saw in the summer. You painted sort of some of the negative data points that we got, but there was a little bit of optimism in today's earnings numbers. You got Delta fuel costs down quarter over quarter. Fastenal spot prices for many inputs began to decline. I think I know what you're going to say, though, and this is acute. You point to the fact that energy and supply chain only accounts for 10% of corporate costs. Wages are worth a lot more. So when do we start to see that? Are you waiting for wages to come down to sort of any sign of a bottom? You're exactly right, Deirdre. So energy is about 10% of corporate costs, supply chains another 10%. But wages is 2/3 of corporate costs. And if you look at what determines wages, it's really simple. How many jobs are available? How many people are unemployed? If you look at that, you've got about 10.1 million job openings, and you've got about 5.8 million people unemployed. So you've got 70% more jobs than you have people unemployed. The prior record, as far as we have data, is about 25% more jobs. So you're going to need much more pressure on the employment picture to get that down to a level where you get wages under control, because it's great looking at, you know, gasoline prices or used car prices and all this stuff.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 U.S. economy is 75% services-based, and wages is the biggest component of that. And rents, by the way, is the other big piece of inflation, which is 30 to 40%. And that typically peaks out a year and change after home prices peak out, and they just peaked out in March. So you can expect pressure on rents through March of next year. So that's why we have a very big picture view that inflation is going to remain, it's going to come down, but it's going to remain higher than everybody wants through into next year. Hey, well, Dan, first I want to point out to everybody the Dow has climbed back to almost flat
from that dramatically low open. The S&P down 0.5%. The Nasdaq still off by about 1%. But what you said about October and the possibility it ends higher, what does that mean for what we should expect out of earnings season then? Because we're going to get guidance, at least from some folks, for Q4. The dollar has remained pretty strong. How bullish are they going to have to sound in the guide, despite what's happened with inventories, how much they're going to have to comment on discounting and overall weakening consumer demand? They're going to sound absolutely horrible, John. And I think that's actually what you need. As I said earlier, right? Micron, Nike, FedEx, those are about as ugly forward-looking numbers as you can get. Applied Materials last night on their negative pre-announcement. So to some degree, this is going to be what's happened already this year. You've had 6 rallies in the S&P this year that averaged 9% apiece. You're not up 50% this year, right? You're down 25%, but those rallies all occurred for the same reason. Numbers get cut. Investors mistakenly think, oh, this is the bottom, not a bottom. Then they run them up thinking, oh, well, this is a great company. Let me buy NVIDIA or AMD or Tesla, or you pick your favorite great company. And I'm not arguing they aren't great companies. But the problem is if the numbers have to keep coming down, they rally for a couple of months, like June to August. If you remember, the S&P was up 17%. And now you've given it all back because numbers continue to come lower. So that's all we're saying is bear market rallies, and we have this on our site, danniles.com, where we've gone back and analyzed them. They happen all the time, right? You had 5 rallies between 18 to 21% in the S&P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during the tech bubble break on your way to losing 49 to 57% of your money. So this is pretty typical. So I think in some ways it's counterintuitive, but the worse the guidance is, the more likely the market is going to mistakenly have another bear market rally. And then you're going to figure out the numbers are still too high when we get to the end of the fourth quarter, and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soup again. But I think that's how you want to think about this. Right. Hey, Dan, you know, as we pay attention, I mean, before CPI this morning, the discussion was largely about UK, right, and their U-turn if we get that. If there is a dramatic stability event, even if we're not quite back to 3K yet, is that when you start jumping in more aggressively? I mean, I always think back to the depths of COVID when Disney shut the parks, and that's when you got long. You have a great memory, Carl. Yes, actually, the first thing I look at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s typically I look at where credit default swaps are on Credit Suisse, Deutsche Bank, what the 10-year is doing in the UK, not in the US. And those are the things I sort of look at because the tail risk in my mind is another Lehman type moment, which is I firmly believe you're going to get some kind of big financial institution in big trouble.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one of the big banks, but I could see another Archegos type of situation because so many hedge funds, 60-40 funds, parity funds, whatever you want to call them, they've gotten murdered on their bond positions and gotten crushed on their stock positions. So I think you could see something like that. So that's the tail risk. But, there's a lot of other stuff like what's going on in the UK that I'm watching. And Credit Suisse and Deutsche Bank are up this morning. So that's a pretty positive sign as well. So there's the very, very short term where I think it bounces. And, I sent you those notes last night saying, that's what we thought would happen. And then there's the long term. And the long term is what you want to remain deadly focused on because the Fed's nowhere near finished. And you may get some short term optimism, but you want to be defensive if you're going to be in stuff. So, we own Walmart because they were up 18% in 2008 with the market down 38. We're in healthcare, another defensive space. The stuff that isn't defensive, we're getting clobbered in, but we think there's going to be a short-term rally that we're playing for. Dan, even before this morning's CPI number, there's been concern building, even among Fed policymakers, that the Fed could overshoot, something could crack or even break. And I guess, is that what you're saying? Does that risk increase after this morning's number and the prospect that the Fed can't stop doing what it's doing? Well, you have to remember, Deirdre, it's how you look at overshoot. They undershot, right? They were a year late in raising rates. They massively screwed this up. So they've got to play catch up because the problem here is that inflation hits the segment of the society that can least afford it, right? 35% of people don't own homes.
So they didn't benefit from the COVID price inflation in home prices. 45% of people don't own stocks. They didn't benefit from all that massive stimulus pumping up meme stocks in the stock market and everything else, crypto. So the Fed has to focus on those people and not people who can afford to invest or own their own homes. And that's what they should have been focused on over a year ago. So I think, that's just going to keep the pressure on things for longer than what, the average investor wants to believe. It's a tricky market. Dan, thanks so much for being with us. Always great to get your insights. Dan Niles, Satori Fund. Thank you. Meantime, chip companies like Taiwan Semi and aim at cutting capital, as you know, amid the semi slowdown. Our Christina Partsenevelos is watching all of that. So many huge stories today, Christina. Yeah, so many. So let's start with the foundry of the world, TSMC, finally sounding a little bit cautious, even though it posted the best profit in 2 years and beat analysts' expectations, benefiting from pricing power and, of course, the strong U.S. dollar. Taiwan Semiconductor is actually the largest made-to-order chip maker, and it's projecting the industry will contract in 2023. So that's next year. The company is cutting capital expenditures by roughly 10%. But the weird thing is TSMC doesn't seem as worried about U.S. export restrictions that aim to hamper China's ability to make advanced chips. On the conference call, which was really early this morning, management said the new rules were, quote, limited and manageable. And then you also have silicon design firm Synopsys also echoing TSMC today. This is just maybe about an hour and a half ago, saying the rules won't impact revenue, and it reaffirmed guidance. The stock is trading a little bit higher, up 1.3% right now. But you have other chip makers that are sounding the alarm. Equipment maker Applied Materials cut its forecast yesterday evening, blaming the new China export rules. They predict it will cut sales by $400 million in Q4, give or take about $100 million. And then NVIDIA, we know about a month ago, previously warned of the same $400 million impact. There are also reports now companies like KLA, Lam have started to pull employees from China's chip makers, or like ASML have told U.S. employees to stop servicing Chinese customers. So these export restrictions clearly hitting an industry that is already suffering a downturn. John? Yeah, Christina, thanks. So, Dee, it's interesting. If you're an equipment maker, right, that sells into China, then like an ASML. it's going to be... Yeah, I mean, even though it's European, then that's going to affect you a lot more than if you're a chip maker, and most of your OEM customers and whatnot are in the U.S. or in Europe or in other parts of EMEA. So, but if you're investing in chips, you're not investing necessarily based on what's going to happen in 2023. You're investing based on what's going to happen beyond that. So what Dan Niles just said, notwithstanding,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happen 3 to 5 years from now? Who's going to be able to win with the fabs that are being built out or at least maintained right now in process technology? That's what investors have to be thinking about. Bingo. So if you're looking 3 to 5 years out, right, you're looking at who's building, who's spending money, which is why, I tend to focus on that CapEx number out of TSMC, reducing that by quite a bit, down to $36 billion, John. And it begs the question, what does Intel do now? It's already under so much more pressure than some of the other chip makers. It has plans to invest a ton in manufacturing, a business that it's just getting into. What does that mean for their investment plans? And we should note as well that Intel is actually a relative outperformer in today's session. What's going on in this name? Well, I think if you're Intel, right, you're Pat Gelsinger running Intel, it's full steam ahead. Look, I mean, you have a certain amount that you have to spend on fabs because your case is Intel's not going to shrink. We're not shrinking our ambition. We're still design and manufacturing. And matter of fact, we're going to do foundry and lean into process technology as well. That's what we have to do to be special. So you're going to make cuts that you have to make in order to finance what you view as being strategically important for the future. You don't pull back now because the chip market is going to be bad in 2023 because those fabs aren't going to be operational for 3 to 5 years anyway.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but and if job cuts are really planned, how patient are investors? You're also seeing margin compression at Intel, and that's what I wonder. Did these plans, the plans in manufacturing, get scaled back in the current environment? No, how can't. long can it hold out? You I can't. know Pat Gelsinger doesn't want to. Those fabs have to get built. So if you're cutting costs operationally now so that you can afford to spend what you have to on the fabs, that's what you do. Now, I'm not saying that that's absolutely the right strategy. That's for smarter people. But if that is the strategy that you're continuing to follow,
that's what you got to do. All right, well, we're going to break down the hardware landscape. More on that with Morgan Stanley's Eric Woodring on the other side of this break. Tech Check is just getting started. First order. Dow's up 250. Nasdaq's gone green. Let's get a check on Meta today. Is today the day to buy the dip? Bernstein is calling the stock its top pick today, says they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They are looking for an increase in global engagement, showing a disciplined expense guide and demonstrating improvement in its revenue trajectory. They do cut the target, though, down to 195. John, pretty interesting note out of Mark Shmulik saying he doesn't need to prove the bull case from here for the stock to work. Yeah, it certainly has been beaten down. The bull has been gored, if it's a bull in Meta. To add to what you were saying, S&P also peaking above 3,600. We'll see if it holds. It's a long day ahead. Let's turn down to hardware. You've got enterprise demand slowing, weaker consumer. What does it mean for Apple, the broader PC market? Hey, broader hardware. Let's take a closer look with Morgan Stanley's Eric Woodring. And actually, Eric, I want to start not with Apple and PCs, but with enterprise writ large. And here's what I wonder, right? I keep hearing from CEOs at these companies that it's a rip and replace argument right now about who can get in there and make the company more efficient on the spend that they are still going to do. All that money's not going away. Who's going to lose going forward and get ripped out? And so when a rebound happens, they're not going to rebound. What should investors avoid because of that? Thanks for having me on, John. You know, right now in in downturns, what happens is that enterprises typically cut what is most easily cut. That's typically more transactional businesses, unfortunately, like hardware. We published our 3Q22 CIO survey earlier this week, and what we learned is that CIOs continue to cut their hardware budgets. They thought 2.5% year-over-year growth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Right now, we're looking at about 1.7% year-over-year growth this year, and expectations are for growth to decelerate next year to 1.5% growth. And what's getting cut? Unfortunately, it's a litany of hardware projects. It's PCs, it's servers, it's storage.
it's printing, it's peripherals. And so, again, because transactional hardware is easiest to get cut, typically my space is the one that falls under the first cuts. Yeah, and I guess PCs are easier to cut if you're not hiring as many people as you were before, because you hire somebody, you got to have a PC for them. But hey, if you're not hiring, or even if you're cutting people, that opens up some space there. So how much of it is that? And then what did they buy before that they're not going to buy when the budget gears up again? Do you have insight into what's getting obsoleted as technology transformation continues, even in a downturn? So quickly on the PC market, again, we have to remember, before the pandemic, the market globally was doing about 260 million PC shipments. It peaked in 2021 at around 340 million shipments. We're going through a period of digestion now. There were a lot of incremental PCs sold over the last 2 years. Companies and consumers alike have to digest those purchases. We're seeing that now. It's not just potential job cuts on the horizon. It's the fact that we've come off of a very significant near-decade peak in PC shipments. So that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On your second question, again, we think of the world as being multi-cloud, meaning companies will have an on-premise environment. They will also have a cloud environment. Increasingly, workloads are going to the cloud. And so when we ask CIOs what budgets are priorities or where they're gaining spend, it's the traditional cloud computing, digital transformation, cybersecurity projects that remain top of list from a priority perspective. Unfortunately, that means that hardware products like servers, like storage, like PCs are ceding some of their budget to those projects. That's a challenge both near term and longer term as we think about the efficiencies that companies can gain from the cloud. Eric, that's something we've been trying to figure out in terms of when do software budgets get cut, where do they get cut, what's must-have versus nice-to-have. Can you look at hardware trends and what's being cut there to figure out what might be next in terms of software? You mentioned cloud, no one's cutting there. What about some of the next-generation technologies like AI? So AI, machine learning, edge compute, they do remain kind of top of priority. Again, these are emerging new workloads that enterprises are really still learning more about. I will mention in our CIO survey, budgets did get cut across the board. So for software, services, networking, and hardware. But software is still expected to grow the strongest of all groups, meaningfully higher than hardware. And so there are areas where you can pick and choose in the hardware universe. There is still a need for compute capacity.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 efficiencies of the cloud pose a long-term threat to hardware. A number of my companies ultimately face the challenges of looking to pivot when their core traditional business has been on-premise data centers. All right, Eric Woodring, thank you. And I got to call out the swing in the major indices. The Dow now up about 340. The Nasdaq up about 1%. The S&P up about 1%. The Nasdaq up about 0.5%. And that's a big swing off of the lows we were seeing after that CPI report that came out at 8:30 before the market opened, D. And to your point, John, one of the top performers on the Nasdaq 100, Applied Materials, after that warning. It's up about more than 4%. Coming up, Delta CEO Ed Bastian says travel demand is strong. And the CFO of Airbnb joins us next with what to expect ahead of the holidays. Tech Check is back in just a few minutes.
pro. Hello, I'm Frank Holland. Here's what's happening at this hour. Stocks and bonds are rebounding from heavy losses after consumer inflation came in higher than expected last month. Consumer prices are up 8.2% over the last year. September's increase was fueled by higher costs for housing and services like healthcare and auto repair. High inflation also means bigger increases in Social Security payments. Benefits will rise 8.7% next year. The average recipient will get an extra $140 in their monthly checks starting in January. And Domino's Pizza is leading the S&P 500 with a 9% gain. Profits were below forecast, but successful discounting helped same-store restaurant sales top estimates. Domino's shares are still down 6% over the last month. And the British pound is surging, following reports that the British government is in talks to scrap parts of its controversial budget plan. British bond yields are also down sharply on the news. A spokesperson for Prime Minister Liz Truss says the government's position on its tax cut plan has not changed. That's the very latest. Deirdre, back over to you. Frank Holland, thanks very much. As you mentioned, CPI data hotter than expected this morning, sending the market tumbling. But now, not only are we well off session lows, we are in positive territory with the Dow up more than 350 points, the Nasdaq up 0.75%. One area that's been booming apparently is travel. Delta CEO Ed Bastian joined Squawk Box earlier this morning. He said he's preparing for a continued recovery. Take a listen. I think the pent-up demand is going to continue. One busy summer isn't going to quench all the demand for travel that we've seen. Our planes have been basically 90% full or more full every day since the 1st of April. And that continues into the fourth quarter as well. Airbnb CFO and head of employee experience, Dave Stevenson, joins us now to discuss his outlook for travel and much more. Dave, welcome to Tech Check. It is great to have you. Yeah, great. Thanks for having me. So I know you're in a quiet period, but do you see some of these broader pandemic trends that we've talked about a lot, like longer stays and work from home? How do those play out in the current market? And if we go into a recession, a deeper recession next year? You know, we're just continuing to see travel changing and evolving. We're seeing the long-term stays, which have been an important part of our business. We're 20% of our nights in the second quarter. We're continuing to see those trends. We're seeing people travel to more places all around the world. We've had people travel to 9,600 new cities and towns with new guest arrivals that have never had guests before. Right. So that sort of mix shift, and I've talked about this with Brian before, the longer stays to bigger homes and more rural areas, has actually led to your ADR, average daily rate, we can call it home sharing inflation, rise at perhaps a faster clip than some of the other OTAs out there or hotel chains. Do you anticipate that to continue? Will those prices continue to rise, or do you see them easing over the next few quarters? You know, what we remember that we have any kind of property, we have properties for people share their homes, where luxury properties, and over time you can see that the increases in ADRs may moderate as people can have different options for their types of stays. Okay, so moderating. Have you seen any evidence of that this year? You know, in terms of inflation, remember that Airbnb is incredibly resilient in terms of any kind of economic pressures that we've had. We have any kind of the property, again, whether they're small properties that people can share to luxury homes. We can do all kinds of sharing for these kind of properties. Dave, what are higher interest rates, not just in the U.S., but globally, going to do to Airbnb's inventory supply of properties, and also to the cost for the owners of those properties to make a profit, and therefore the average daily rate, the cost to those who want to take out an Airbnb? Do you have projections on that? Because this is the first kind of big interest rate spike since Airbnb has been a really big global company. You know, a home is one of the biggest assets that an individual might have. And we've recently surveyed our U.S. hosts, and 40% of those hosts say that they use income from Airbnb to support rising prices. And so we continue to think that people will use Airbnb as a source of income to help offset impact of rising prices. So let's talk a little bit, Dave, about profitability, because Airbnb has done what other
in the sharing economy, even many newly public companies are still trying to achieve. You guys achieved real, actual GAAP profits, not adjusted EBITDA. Yeah. Net cash of nearly $8 billion as of last quarter. You've got $800 million in free cash flow. You even announced a $2 billion buyback program. What is the greater scheme here in terms of capital allocation? Is it time for you guys to get ambitious? Again, I know you guys scaled back plans and hotels throughout the pandemic. How do you think of it? Well, a couple things. I mean, one is we're growing quickly. We grew our revenues 58% in the second quarter. And as you say, we generated $2.9 billion of free cash flow over the trailing 12 months. So we're both growing quickly and generating great free cash flow. And as you said, we had a net income of almost $400 million. And so with that kind of growth, we had almost $10 billion of cash. We did announce a $2 billion share buyback program. But clearly, we're still in investment mode. We're still in growth mode. But because we can grow and grow so profitably, we don't necessarily need $10 billion of cash in order to support our growth ambitions. And so we're able to return some cash back to shareholders via the buyback. How does that affect how you think about stock-based compensation? You're in a very unique position. You're the CFO of the company, but you're also the head of people experiences. So you understand why the stock is down 35% this year, 50% off its peak. But then you also speak to the employee side of things, and you have to tell them why their equity is losing value. Do you shift to more cash compensation? Yeah, it's important to kind of realize that as a CFO, I'm about finding the return on investment, and one of our biggest assets are our people. And so actually being the head of employee experience, where we're investing in our people to get the most out of their talents, is incredibly important. Now, our stock is down largely in line with the broader market, and we'll continue to evaluate what our compensation is so we make sure that we're giving competitive compensation. But part of the competitive compensation is the flexibility that employees want. And so this is why we've announced this Live and Work Anywhere program, because what we're finding is that employees are demanding flexibility in addition to great compensation. And that's what they've been telling us. And when we announced the Live and Work Anywhere program, we had over 1 million people come to our website and see our career page and learn about opportunities on Airbnb. Dave, I want to follow up on what you said in answer to my last question, because I want to make sure I'm understanding you correctly. It sounded like you said hosts really enjoy that revenue from their Airbnbs to help them in an inflationary environment. And so my question had to do with interest rates. For a lot of hosts, their costs to maintain that property are going to go up, right? And so therefore, do you expect that to be passed along to those renting the Airbnbs? Do you expect that that's actually going to affect the overall supply of Airbnbs available if it's more expensive for hosts to either buy or maintain a new property over and above what they have already? Yeah, clearly we think that we can continue to grow supply. We have over 6 million listings. We've had more than we've ever had. And we also believe that in a recessionary environment where hosts need to use Airbnb income as a way to help make ends meet, we can actually increase the number of listings that we have on Airbnb around the world. Dave, thanks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We'll talk to you again soon. Dave Stevenson with Airbnb. Thanks for having me. Stocks making a major turnaround today. We got a big rip here. Dow, about 1,000-point swing from the opening lows. We're now up 460. S&P, after hitting 45.91, now 36.26 just in the last couple of hours. Take a look at the ARK Innovation ETF. It's come back as well. Still in the red, though, as growth continues to underperform. And Roku, among the worst of the fund's top 5 holdings. Not every media name, though, is struggling. I'm going to tell you who's back in the green when Tech Check comes back.
with major indices still surging. Let's get a gut check on some of the names in the green this morning. Citi upgrading CNBC parent Comcast to buy, encouraging investors to take a second look at broadband and cable companies. The bank argues they've got, quote, opportunities to sustain favorable free cash flow and monetize non-core investments. We'll see what that means. Comcast up better than 5%. Citi also upped Altice to buy and kept Charter at neutral.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Chair Cecilia Rouse joins us after a quick break with the Dow up nearly 700 points now, S&P up more than 2%, Nasdaq up 2 as well. Nasdaq now up 1.6%, quite the turnaround. Let's take a look at M&A now, though, with valuations going for a roller coaster ride this morning, especially. Who is likely to get bought out in this environment? Well, RBC has some ideas out with a new note listing top software targets, predicting a buyer could look to pick up video tech from the likes of Zoom, content management solutions from Dropbox, even hybrid cloud infrastructure from Nutanix, adding that they see potential for companies like Box and Coupa to get taken out by private equity. John, this has been a persistent question in the markets, but buyer-seller have remained very firmly at odds. I mean, you see companies like a Zoom that's 요즘에는 제가 $100 billion. Less willing to get acquired for a lot less than that. Well, yes, somewhat, but at the same time, you know, Vista's making moves. We were just talking about that yesterday. Thoma Bravo as well. And you know, we were saying just a couple of weeks ago that smaller public companies, like in the 결과적으로 sub-$10 보면은 billion 이제 range, 숏 스퀴즈라고 봐야 되는데 숏 스퀴즈가 나는 이유도는 딱 하나죠. 워낙 오늘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팔고 싶죠? 이제 숏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갑자기 내려가면 아, 이제 내가 정리를 해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인드가 들어오죠. 그리고 왜 올라가느냐? 마켓 센티먼트의 문제인데 이제 whatever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거예요. whatever.
연준 니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whatever.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플레이 할래. 이제 그런 좀 센티먼트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좋냐면요. 벌써 여기가 저세상이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숏으로 가야 되고 이 부분은 롱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롱 빠지면은 엄청 올라갈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올라갔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거의 2배만큼 올라왔잖아요. 이제부터는 무슨 플레이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바운스 되는 저점들이 고점보다 비슷한 추세에서 다시 바운스가 가는지, 그리고 이런 인디케이터들 있죠? 모멘텀 인디케이터들. 이런 것들이 저점으로 왔을 때 매수해서,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 인디케이터들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가는 전 저점보다 아래에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두 개가 조건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때 매수 들어가서 또 올라와서 모멘텀 오버솔드 되면 그때 팔고, 아니 오버봇 되면 팔고, 또 오버솔드 되면은 사고, 오버솔드 되면 사고, 그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그런 뭐죠? 그런 사이클이에요. 잘 보시면 되고, 지금 이 피벗으로 보면 지금 R1, R2 여기 R2예요. 이제 R2 부분, 요 부분을 통과하면, 그렇죠? 지금 요걸 통과하고선 그냥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통과하면 또 올라갈 거예요. 요 사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가면 될 거예요. 지금 벌써 0.5% 정도 상승인가요? 0.5%?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제 약간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고, 저는 요번 주 아주 헤매다가 오늘 수익 다 냈네요. 다행이야. 굶진 않겠네요. 요즘에 이거 돈 못 벌면은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요. 저처럼 트레이딩으로 돈 버는 사람들. 바이든 표 좀 얻겠다? 주가 올라가면. 하는 것도 없고. 아주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요즘 사는데. 또 딸 프롬도 해야 되고 아들도 또 해야 되고 아주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돈 버는 게 히트하니까. 이건 뭐야? 얘는 정리해줘야 돼. 이 RSI를 데일리로 보실 필요도 있고, 이제 요런 지금 같이 이제 데이 트레이딩 들어갈 때는 1분 차트로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볼륨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비합을 딱 보고 비합보다 윈지 아래인지 그런 추세도 봐야 되고.
지금 유튜브에 MP 100, 아니 100MP님 들어와 계신가요? 좀 맨날 어려움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은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시면은 특히 이거 100MP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 채널을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 채널로 가시란 말이에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농담이고.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에 가면은 커뮤니티는 안 떴네. 라이브에 가시면은 이거는 업로드죠. 제 노티피케이션이 어디로 가요? 안 뜨나? 내가 보내야 되나? 개인적으로? 멤버들이면은 자동으로 받지 않아요? 제 노티피케이션이? 좀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요런 거가 이제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또 잊어버렸죠. 요렇게 됐고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요런 데서 데이 트레이딩을 사는 거예요. 지금 상승장에서는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윌리엄 퍼센타일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방송이 스무드하니까 너무 좋네. 그동안 드라이버를 다시 할 거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걸렸죠, 시간이. 하나하나 분석하느라고 뭐가 이상했나. 지금 요거 잘하면 바잉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트레이딩에. 근데 단지 좀 걸리는 거는 맥기가 좀 흘러내리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를 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돈 많이 버셨으면은 욕심내지 말고 안 벌어도 되고 한탕 더 해보겠다 그러면은 작은 포지션으로 요 타이밍에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결국 보면 요런 볼플렉이에요. 볼플렉에서 이게 뚫어지고 또 여기서 다시 볼플렉을 만드는. 유튜브에서 목소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디스코드에서. 디스코드는 보이스 안 나가니까 상관없고 유튜브에서 목소리가 깨진다. 지금도 목소리가 깨지나요?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새로운 세팅이 좀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저도 좀 튜닝을 조금씩 더 해가야 되는데 지금 소음 제거하고 뭐 그러는 기능들을 좀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능이 잘 워킹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워킹을 하는 것 같아요. 음성이 끊기는 현상이 난다고요? 이게 리미터를 내가 집어넣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컴프레서 이렇게 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아까보다 낫지 않나요? 근데 소리가 엄청 커질 텐데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노이즈 서프레션 이거는 오로메릭이니까 특별히 건드릴 거 없고 이제 익스펜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야 컴프레서가 문제인 것 같아.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목소리 안 끊기죠? 지금도 목소리가 끊기나요? 제가 뭐 글을 한번 읽어볼까? 근데 오늘 계속 목소리가 끊겼었어요? 아니면은 좀 전에만 그랬던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아, 컴프레서를 꺼야겠구나. 컴프레서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글을 읽어볼게요. 제가 얼굴을 막 움직이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저는 컴프레서 이 기능을 꺼놓고선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세팅을, 다른 거는 비디오 세팅은 쉬운데 오디오 세팅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의 기준이랑 또 여러분들의 기준이 다르니까. 바람 소리가 섞인다. 아, 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아세요? 이 개인이 세서 그런 것 같은데? 그쵸? 이게 개인이 세면은 바람 소리가 들어가. 이렇게 해볼게요. 목소리가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개인을 좀 줄여놓고 내가 말을 조금 크게 하면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아이 마이크 진짜 뭐 그거를 그냥 가슴에 붙이는 마이크를 사야 되나? 아, 쉽지 않네 이거 마이크 세팅하는 게. 익스펜더 이렇게 지금도 바람 소리가 들어가나요? 귀찮으시더라도 좀 저기 누가 피드백 좀 잘 해주세요. 지금 퍼펙트 나오에요? 오케이 그럼 이 세팅 안 건드릴게요. 오케이 개인이 많이 들어가서 세팅이 됐구나. 아 이거 참 어려워요. 오케이 요 세팅에서 건들지 않고선 일단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 뭘 했니 지금? 이거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서 잘하면 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하면 요 부분에서 여기 넘어가면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은 그냥 주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선행해요. 그러면 일로 바로 전염이 됩니다. 지금 고쳤어요. 라이브도 그냥 퍼블릭으로 오늘 오픈했어요. 막 올라가니까. 이제 뭐 제한 없이 다 될 거예요. 라이브도. 근데 뭐 누가 들어오겠나 지금 시간이. 한국은 벌써 새벽이 넘어갔고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야 뭐 이게 노티피케이션이 안 갈 거예요. 지금 라이브 중에 바꾸면. 풀린 것 같은데요. 이건 처음 뵙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한영민님 감사합니다.
SJ님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밤에 간밤에 우리 내가 맨날 잊어버려. SJ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TR크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서 오늘 CPI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이거 SJ님 앞에서 춤을이라도 춰야 되나? 감사해서 지금 CPI가 8.2%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8.2%일 경우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CPI 프린트가 8.2%면은 일단 네거티브다. 네거티브 아웃컴인데 그러면 S&P 500가 마이너스 1.5%에서 2% 정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buyer's strike이라는 거죠. potential 그러면은 bigger concern here according to JP Morgan is bond market repricing to increase potential probability of 75 basis point hike.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그 12월 달에도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거에 의해서 본드 마켓이 이 프라이스 인을 하면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겠죠. 지금 10년물 같은 게 이제 그런 리스크를 적어놨네요. 근데 뭐 그거 무시하고 지금 뭐 주가가 많이 튀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아까 누구셨지? 라스트 네임 오신 분이 계셨는데 안 팔셨죠? 아까 저한테도 팔아야 되냐고 손절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별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너무 저점이니까. 근데 다행이네요. 만약에 안 팔으셨으면. 하여튼 어쨌거나 뭐 오늘 오른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오늘 오르고 또 내일 내릴 수도 있지만 어제 제가 보셨나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그 오픈을 안 했는데 그 어제 테스트하면서 라이브 했을 때 지금 시장이 더 내려간다 그래도 지금 위치가 한 80% 정도 되는 위치예요. 전체 하락이 100%라 치면 이거면은 지금 정갱이거든요. 그쵸? 지금 무릎보다도 아래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판다? 그거는 조금 doesn't make sense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딱 그 몇 가지 레슨이 그쵸 사람은 계속 그 교훈을 삼아가지고 계속 트레이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바닥을 잡는 거는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렵고 그 다음에 분명히 흐름 자체가 안 좋을 때 샀다 팔았다 하면 왼쪽 뺨 오른쪽 뺨 다 터지면서 손실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신중히 있다가 한번 움직일 때 빠르게 올라타는 게 그게 제일 효율적인 그런 트레이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트레이드로 돈을 벌고 용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도 매일매일 기회가 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큰 기회가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항상 이렇게 와치하고 있다가 큰 물 들어올 때 한 번씩 잡으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저의 레슨 앤 런입니다. 우리 제레메스가 교수님 나오셨네요. 잠깐 들어볼게요. To me whatsoever. Way too tight. We do not have to get anywhere near that level to stop inflation because all the inflation is basically stopped. So, Professor, doesn't this report today vindicate the Fed? Does it vindicate the Kashkaris and the Mesters and all those who've said it's not close to a peak? And doesn't it prove you and others wrong? I don't think so. Let me tell you why. Let's go to the housing sector, up 0.7%. That is totally ridiculous. Housing prices by every indicator are going down, not up. Even rentals, yes, they're going up from contracts. They're going up from a year ago. But talk to the people on it. They said, I can't get the jumps that I got earlier this year. That should be minus 0.7%, which, by the way, wipes out core inflation for September. Let me give you a really interesting fact. The distorted way the government does housing statistics. From March of 2020,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until this summer when the housing market peaked, all the best housing indicators, Case-Shiller, the government indicators, housing was up 40%. What do you think the CPI housing factor was up? 11%. Because of the lagged way it put the rising prices in. What does this mean? We had so much more inflation over the last year and a half because of the inflation wasn't in that housing sector. And now when the housing is going down, and by the way, I expect housing prices fall 10 and 15%, and the housing prices are accelerating on the downside. Will you see that housing sector in the core negative next month or the month after that or the month after that? No.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 하우징 그 프라이스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 모든 인디케이터에서.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되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셔요. When did the Fed start tightening? In March. Is that supposed to work in 6 months? Look at the Fed exploded the money supply in 2020, the year of the pandemic, by more than any other year in the last 150 years. Did we have inflation in 2020? No. Did we have inflation in the first half of 2021? No.
Then we started in the second half, and the Fed said it was temporary, so it didn't do anything until the March of this year. All right? So monetary policy, we started tightening in March. Are we supposed to see that in the core now? No. What do you see the tightening of the monetary policy in? Just like what did you see the loosening of the monetary policy 2 years ago in? You see it in the housing market, you see it in the financial market, and you see it in the commodity market. All of those exploded in 2020, which showed you that inflation was definitely there and going to go into the official statistics. Right. And what have happened to those three markets? They've gone down. When will it get into the core? Months, if not years down the line. So if the Fed waits for the core to get down to 2% year over year, it'll drive the economy into a depression. Totally wrong. I'm not at all surprised by the number because the number is ridiculous. It has no meaning to what the actual rate of inflation is. So in the housing, which is almost 50% of the core rate, is the most distorted of all. So your take last time was coined by some of the Fed, they know nothing 2.0 after Jim Cramer's famous one in 08. I have Steve Leisman, right in front of me here, who's been listening intently to everything you're saying, who noted himself what Shepardson of Pantheon had noted earlier today as well. What do you make of what the professor said? I mean, you can listen to what he says and suggest he... I have a clarification, which is, Professor, is your bigger problem with the pace of rate increases or the level? And I'm interested in, most importantly, in your sense of what level you think is appropriate for the current economy right now. Just leave it there. I think we're very near that level, maybe another 50 basis points. I disagree with Larry Summers. We have to move way ahead of the rate of inflation, which, by the way, is much less than the year over year or official statistics actually show. And the major reason for that is that over the last 20 years, we've had a tremendous decline in real interest rates around the world and in the U.S. So a particular interest rate is much tighter today than it would have been back in 1980, 1990, or even 2000. So I think we're at a very tight moment now. I'd give them another 50 basis points, but if they do 75 and then move into 2023 with continual move, they're going to go overboard. I mean, absolutely. I have a lot of sympathy with what the professor's saying. Well, a lot of people do. What I'm trying to do is think about a way that the Federal Reserve as policymakers could systematize the essence of what he's saying, which is to take a series of market signals. For example, recognizing that the rent numbers are badly lagged. We've reported on that and said that quite a bit. Using commodity prices. I'd be a little bit careful about using money supply because that gave a very false signal in 2008. Maybe the professor wants to come forward and tell us how we can use that. That was something that Greenspan rejected back in 1993. And I do think for reasons of financial stability, as well as this idea of lags, which is probably the only thing we really know about monetary policies that affects. 예,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외부 압력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 연준은 지금 한번 실수했잖아요. inflation is transitory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inflation 없을 것이다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인플레이션 2% 될 때까지 때려잡는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자기네들은 자존심 때문에 정책을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 외부에서 계속 이렇게 두들겨 패면은 그때 가서 야 니네가 때리니까 이제 이렇게 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도 있어요. Capital, who said this, and I want your reaction to this on the other side as well as the gangs. Let's listen. I'm not really a big believer in what the Fed is doing.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you've got this huge issue that is going on right now, where every time you keep raising rates, you're pushing the economy closer and closer to a real recession. So what are you doing? You're trying to tame inflation, which I get, but if I lose my job because we're going into a recession, so instead of paying a little bit more for goods,
Now all of a sudden I've got no job, and then the Fed is going to turn around again to start lowering rates. So if I was the Fed, sure, you can raise it one more time, but I'd slow down because I think there is a real risk to this economy going into a real recession. Wow. Well, I mean, Professor, this isn't a guy who's even talking his own book. 지금 얘기한 것도 make sense 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테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지금 계속 우리가 아끼서 수요가 안 늘어나지만 갑자기 잡을 잃어버리면은 아끼던 거를 아예 안 써버리는 상황이 되면 이코노미는 더 안 좋아진다. About the money supply. The money supply, which is the one that Milton Friedman monitors think is important, is M2. And that increased very little in 2008, 9, and 10. Ben Bernanke's quantitative easing just went into excess reserves of the bank. That is not part of M2. We did not explode the money supply then at all. The explosion of the money supply was 2020. And Friedman said 12 to 18 months later, you're going to have bad inflation from that. And bingo, we had it. And since March, the Fed has screeched on the brakes and the money supply has fallen. So that gave you an absolutely correct signal 2 years ago. And I'm worried that this decline in the money supply, but by the way, is one of the biggest in the last century in terms of decline. If they keep that up, it's going to also produce a bad outcome for the economy. So I think you've got to look. I think money is an indicator. I am very upset that the Fed continuously dismisses that when that proved to be an exact right indicator for what we're in today. Yeah. So, Steve Weiss, I mean, you know, the professor's made his case. You, I know, are on wholly the other side of what he says. Yep. To me, the biggest risk is letting inflation continue. And we just don't know if it will or not. And the Fed, and I'm not trying to say that this is absolutely the right thing to do. What I'm trying to do is take a look at all the facts that I see them, and one of those facts being that Powell overstayed his view when the professor was exactly right, that inflation was transitory. So they're not going to make that mistake again. And I believe that they've got the appropriate tools to handle a recession, and that frankly, while going to recession may be an issue, what's so much more damaging is the 70% of the people in the U.S. that live paycheck to paycheck, that don't work in the jobs that we work in, that the professor works in, that aren't able to meet ends meet. So if you're going to err on the side of caution, do it for them, number one. Number two, we're in a much different market environment than we were during prior periods of inflation. And by that I mean that because of all the financial products out there, because of the quant funds, because of all the different financial instruments out there, the market participants can take any movement by the Fed in terms of giving a nod that they're going to pivot and turn to an easy money environment. We've seen that with the 10-year. We've seen that with rates, where they're able to go out and drive the bond market yields lower and loosen economic policy. So at this point, what I'm saying is you've got the Fed on one side with their tools, which are not that effective as they would have been in terms of the strength of those tools against market participants. So they've got to make sure that we don't have an easy money policy. If the market turns around, goes up 30% and stays there, then the Fed sort of failed because the market action is another monetary tool. So let's do this. Let's take a quick break. Professor, stick with me. I know we want to get everybody else involved in this conversation, too. We'll do it next. 지금도 인플레이션 아니 그게 아니라 연준의 정책에 대한 약간 그 회의적인 의견을 이 스티브 와즈니어인가 아니요 스티브 이 사람 이름 뭐더라 라스네임을 맨날 몰라 하여튼 스티브예요. 스티브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되게 올해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아. 돈도 많이 잃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투자하지 않고 계속 캐시만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참고로 이 아저씨가 옛날에 2020년에 줌이야.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수가 여기 딱 요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약간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이렇게 트렌드 자체가 이제 하향 트렌드로 가는데 이제 큰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 자체도 이제 불 플래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threshold가 요 파란 밴드랑 그 다음에 요 하향 트렌드 라인 그 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튀어 올라오면은 또 다시 한번 상승세 한번 잡을 수 있긴 한데 이게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좀 처지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전반적인 시장에 지금 상승세도 많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뱅크 어닝 시장에서 어떤 예상이 많은가요? 일단은 은행들은 글쎄요. 예대율이라 그러죠. 대출 예비금. 그러니까 대출했을 때 그 배째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는데 배째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랑 포캐스트를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뭐 예측은 모르겠네요. Where would we go? I do want to answer that, but I also we just discussed about who's going to be hurt by the inflation that we have. And it seems like Powell wants to balance it on the backs of the lower income. He talks about, we have to crush the wage increases. Few people talked about the wages were reported 830, just like the price, falling 3.5% behind inflation. People are trying to catch up. How can they be a cause of inflation when their wages are going up less than inflation? It sounds like he wants to make the job market so bad that no one can ask for a raise, and we're going to put all these people out of work. I don't think that is speaking for the lower income people. I think the current policy is very negative. You have inflation in the pipeline. Let that core inflation, partly because of statistics, partly because of bacon, go through and then aim in the long run for your 2%. What does this mean for the stock market? If they over-tighten, bigger probability of recession, obviously. What do we have? 236. That's way too high for next year. If we have a bad recession, maybe it'll be down 20% where we're 200. And then maybe 2023 will be 200, and then we'll jump back to 240, and then 240 again. I mean, if you do the math on 2 years of really bad earnings, we've already taken care of that in the market decline. History shows the market always declines far more than it should. Every single recession over the last 100 years. Well, listen, NBR has been computing recessions for 150 years. Every single one, the stock market has fallen more than justified by the future path of earnings. Understood. And so, again, but you could make the same case, and there's some who say on both sides it does, right? It overshoots to the upside. Right. It takes the escalator up and the elevator down. I hear you on that. On both sides. Yeah. My good friend Josh Brown in. got the Professor, Nobel Prize let me get on Josh showing Brown. that. Professor, let me get Josh Brown into the conversation because I know he's been patiently waiting to get in. Josh? I forgot I was on the show. I felt like I was just watching it. Sorry. Professor, I actually want to ask you a question. Have people forgotten, in your estimation, that if you're truly worried about inflation and you think inflation is going to remain high for at least the next year or two,
I feel as though there's a lack of awareness that historically stocks and REITs are the very best inflation protection on planet Earth. Better than gold, better than treasuries, obviously better than cash, better than pretty much anything else you can do. That reality, and you've written an entire book about it, that reality does not appear to be reflected on my screen. We have had more down 1% days this year than in any other year save 2 in history. Why aren't people more aware of stocks being the cure and not just the near-term pain from something like pernicious inflation? Yeah. Well, Josh, you're perfectly right. The evidence is overwhelming, incontrovertible, that in the long run, stocks completely overcome the inflation, and your returns after inflation are the same. I mean, all the inflation we've had over 200 years has come since World War II. Price levels up 25 times. And the real rate of return is 6.5% a year after World War II, and it was 6.5% when there was no inflation for 100 years before. So absolutely. But there's 3 phases. When money pushes in, stocks race ahead. And then when the Fed tightens, that's when they go back. And since the Fed delayed so long and they're tightening so much, this is the most painful of that second phase of that. Yep. And that's why people are questioning, are stocks real assets or not? And then finally, when they succeed, it goes back up and completely overtakes it. So long. 지금 이자율 상승에 물론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11월 2일 날 하는 거에 나와 있지만 이제 100pp도 나와 버렸어요. 이런 것도 봐야 되고 12월에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15니까 75, 150, 50이구나 50. Rates, and that was in the mid-70s. That did not break the back of inflation. And what they're most worried about is not today's inflation, it's tomorrow's inflation becoming entrenched. And I just think it's important for that to be on the table as 2 forces that are motivating Federal Reserve policy right now. Well, first of all, I think we don't have that because we never saw the commodity prices go down. We never saw the house prices go down. And a lot of other things were not going down then in their stop and start policy. In particular, their money supply never went down. It just continued to expand and expand. So I do think we're in a very different position. And by the way, Jay Powell himself said once, and we know that it works with a lag, but he's almost acting like I'm going to keep on tightening until with my eyes I see inflation. Steve, wasn't that the problem that we've gotten into 2 years ago, that they waited until they saw inflation before they acted rather than all the other indicators that said things are going to get worse? Yeah. Professor, good stuff, as always. So much appreciate the conversation. I know we'll talk to you again soon. Jeremy Siegel at the Wharton School. Jim Lebenthal, last-minute edition. I know you're busy and you got to bounce, too, so thank you. Thanks for bringing up that last point. Too. Not that you're here to in any way defend the Fed, but it's important to have.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레미 시걸 교수가 얘기한 거는 연순이 잊어버렸는데 버나키 때인가? 버나키 때를 얘기를 한 건지 언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연준이 이자를 올리다가 낮추고 중간에 스탑하고 그랬던 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니다. 그것도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문제가 된 거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 부분이 1분 차트로 좀 판단하기 어려워서 5분 차트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건 5분 차트로 놓으면은 또 이제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주가 며칠 동안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은행주가 며칠 동안 올라온 게 또 그것도 실적이 나오니까 지금 좀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상 실적이 나와버리면은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오늘의 상승은 숏 스퀴즈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시장에 호재가 나와야 돼요. 호재는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일단은 가장 큰 호재는 이거죠. 연준이 퍼징을 하는 거. 이건 피봇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자율 상승하는 거를 좀 중단하는 거. 근데 12월에 하는 거를 지금 중단하는 거는 좀 희망이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라든지 EPS의 축소가 없어야죠. 그래서 지금 요번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 나오는 은행이 전망하는 거, 경제 포캐스트 아웃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돈 번 거는 오늘 딱 정리해서 끝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트레이드 다 끝냈어요. 아까 많이 벌었다가 또 요 횡보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또 몇백 불이 잃었는데 안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안 하려고.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면은 그때 한번 해볼까. 위로든 아래든. 지금 요 횡보 구간에서는 재미없어요. 뭐 노벨상은 노벨상의 권위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제롬 파이어도 이제 폴 버커 흉내냈으니까 버난키 흉내내가지고 노벨상도 한번 받아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버난키는 그 백그라운드가 정치학이라며요. 경제학이 아니라. 그리고 파웰은 물론 그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했었어도 백그라운드가 법률이죠. 배준현님 오래간만입니다. 진짜 이름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웬만하면 이름 다 기억하는데. 지금 이자율이 4.5%가 넘어가면 이슈들이 많잖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은 첫째는 그 재무부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재무부가 나 어디서 뉴스도 봤는데 아리크를 봤는데요. 이제는 그 모너터리 팔러시가 아니라 그 피지컬 팔러시가 나올 순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좀 푼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플랜을 짜고 있다는 거를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들은 게 아니죠.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이자율이 높아지면 자기 부채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연준한테, 정부가. 그 부담도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나라가 하는 거는 나라도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그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달러가 높아. 달러가 높으니까 채권을 사줄 나라가 없어요. 옛날에는 일본이라는 애가 너네는 채권을 무조건 사야 돼.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는데 일본도 약간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랑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사주던 나라라고 하던데 걔네들이 이제 사주겠어요, 미국을? 물론 이 정치와 또 경제와 모든 그런 시스템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사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쩐 그런 게 있고요. 요거 좋다.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면은 여러모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지금 점점 커질 거예요. 지금 CPI 데이터를 보고 테슬라 풋 들어갔는데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몇 퍼센트나 빠졌죠? 옵션이라는 거는 분명히 지금 제이킴님은 네이키드로 사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만기를 요번 주 거 사셨겠죠? 만기일 요번 주 거 샀으면은 거의 희망 없고, 만기일이 최소 다음 주나 다다음 주라 그러면은 50% 이상 손실이 나지 않았으면은 가망성은 있지, 뭐 가망성은 좀 조금 있죠. 지금 프레이 위시님 포모까지 날 정도로 지금 올라가는 장은 아니에요. 제자리 온 거잖아요. 제가 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시면은 아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일단 테슬라도 저점 찍고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S&P도 여기 올라온 거예요. 제자리 온 거예요. 포모 날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오늘 찍은 게 3490이에요. 그럼 보통 지금 엘리엇 파동으로 얘기했을 때 3400까지 내가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거의 다 갔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오느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폼 같은 거 있을 필요도 없어요. 만기일이 다음 주면은 지금 손실이 50% 이상 됐으면은 테슬라 주가가 다시 오늘만큼 빠지지 않는 이상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옵션은 까다로워요. 프레이 위시님은 한국에 계시나 보구나. $1 환율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환율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식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저는 그 환율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변에 한국 그 달러와 원화의 차이를 가지고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랑 좀 지혜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선님, 그 와시 세이즈룰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 증권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자기 어카운트에 들어가면은 프로핏 앤 로스 그 차트가 나와요. 거기 가서 가지고 보면은 올해 얼마 벌었는지 다 나와요. 그거 와시 세이즈까지 다 계산돼 가지고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은 답 나와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그 내용을 모른 다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스테이트먼트 그 1년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year to date
year to date로 딱 해가지고 profit and loss를 딱 보시면은 watch sales 된 것까지 해서 다 나와요. 이런 질문도 지금 답변 드리기 뭐 쉬운 질문은 아니죠. SQQQ 홀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더 하락할 것 같은데 불안하네요. 인버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자기 포트폴리오 해지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중이 어느 정도 밸런스 맞아 있다면은 걱정할 건 없죠. 근데 그거를 올인 해가지고 트레이드를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3,400, 3,300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는 뭐 3,400 정도 아니면은 뭐 지금 수준도 나쁘지 않아요. 오파가 끝난 거에. 그러면 A, B, C 하고 끝날 텐데 여기서 한 번 정도 기회는 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쉬운 결정은 아니죠. Standstill. So they've got their challenges. So I'm 사랑이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 오시지. 그 방향성에 베팅하는 거는요, 인절미님. 방향성에 베팅하는 거는 올인 하지 마세요. 방향성 베팅하는 거는 비중적으로 잘 조절해서 들어가야지 올인하고 그러면은 큰 돈 벌 것 같지만 큰 돈 잃습니다. 조심하세요. We've got Simon Property Group, Invitation Home, and the Vanguard Real.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다분히 숏 스퀴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펀더멘탈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베어마켓 랠리식으로 한 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일 어떻게 될지 never known.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며칠 동안 올라갔던 이 폭이 있잖아요. 그만큼 움직인 거예요, 오늘. 3, 4일 움직일 게 하루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이날 끝나고 내일 또 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자기 돈이니까 잘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뭐 여기 무조건 숏 잡으세요. 뭐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무조건 숏 잡아도 자기가 트레이드 할 능력이 있으면은 no problem. 근데 숏 잡아 놓고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3%, 6%, 7% 올라가 버리면은
다시 회복하려면은 그거 이상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쉽진 않은 거니까 하여튼 계획하에 잘 하시면 돼요. 계획하에 욕심내지 말고. 지금은 숏텀으로 수익 크게 내고 그럴 시장은 절대로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과 자기의 어떤 그 커패서릴 만큼만 하셔야 돼요. 또 이런 아리클이 하나 공유가 됐습니다. 블랙락 BLK죠. 한국에는 뭐 흑석동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3쿼터에서만 16% 매니저는 어셋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에쿼리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22년 9월 30일 그때 기준으로 해서 아주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For his midday word. I mean, 3502 to 3646 and nearly 700 points on the Dow. What do you make of it? The start point that you mentioned there has some significance. You and I have spoken about it, that 3,500 level. Just had a lot of focus. A lot of people gathered up there saying that might be the enough for now level. Nothing really good or nuanced to say, I don't think, about the CPI, except it pretty much is as we thought. There's some stubborn elements there. But Fed speak over the last couple of weeks has told everybody, and we were talking about this last night too, Scott, that the Fed is not assuming it's going to get help on the inflation numbers very soon. So it didn't necessarily change where we thought they were situated. So down 50%, 50% kind of unwind of the entire post-COVID rally, 6 days down in a row. The initial starting point was just, I guess, stretched enough. Now, worth the perspective of saying the S&P, even after this massive upside reversal, is essentially up to the old floor, the June intraday lows. That's where we've been hanging around, and the market has kind of refused to have too much aggressive selling below that. Earnings, arguably, for the current quarter, we've gotten expectations beaten down pretty low, and you're going to see a little more stock versus stock divergence, less correlation. That means the VIX can calm down a little bit, and we'll see. If the 10-year has struggles to get above 4%, that's bullish for stocks right now. Weaker dollar is as well, I would assume, which it is today. All part of the same story, yeah. Yeah. All right, Michael, we'll see you in a few hours for your last word down at the stock exchange. Mike Santoli. We'll do final trades next. 오케이, 지금 뭐 CPI 그 7월 13일 이후에 막 올라갔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파란 선들이 CPI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올라왔을 때가 한 번, 두 번 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때는 뭐가 있었어요? 이때도 피벗이라는 거에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면서 막 올라갔죠. 그러다가 여기 잭슨홀에서 야 그런 거 생각도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갔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CPI 기대치 있다가 팍 갔죠. 그리고 오늘 CPI 기대치 뭐 예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좋게 나와서 완전히 내려갔다가 지금 다 회복된 위치. 사실상 주가 회복은 3,636. 그게 이제 6월의 저점, 장중 저점이거든요. 그거보다도 지금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좋죠. 제가 이런 식이 안 된다, 된다 뭐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심리가 그때랑 비슷하냐. 뭐 그렇게 하나 뭐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면 심리가 비슷할 수 있죠. 첫째. 그렇죠? 첫째로 그 CPI가 지금 높게 나와서 그렇죠? 그거는 공통점. 근데 이때는 왜 피벗을 해야 된댔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 거시적인 거를 봐도 그렇게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표들을 한번 본다 그러면은 6월에 CPI가 나왔을 때 사실 그때 많이 떨어졌다가 컴백을 하고 그때는 상당히 시장이 오버솔드 돼 있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텀이었고 지금도 오버솔드를 하고 있다가 횡보를 하다가 드랍되고 오늘 올라갔다. 공통점은 별로 없네요. 왜 롱을 대량으로 들어가? 일단 방향성은 조심하세요. 방향성으로 베팅하는 거는. 재밌네요. 7월 13일 대반등의 재림일까요? 사이클상으로는 똑같죠. 실적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실적 발표는 이제 better than feared. 그러니까 걱정했던 것보다 나았다. 이제 그런 거고 요번에는 어떤 팀으로 움직일지. 그때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실적 발표에서 모멘텀만 살아나면 7월에 상승 재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One, I want to say hello to Gavin Spitzner of Wealth Consultant Partners, who's in the hospital. Big fan of the show, and he's going to fight this thing and win. Dutch Bros, big upgrade from JP Morgan. I think the stock has been completely washed out. It's 30% below. 오늘은 시장이 안 오르면은 바보죠. 오늘 다들 오르는데 안 오르는 종목, 그건 바보 종목으로 명명하겠습니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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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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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들, 바보금. 요 정도는 바보죠, 오늘. 저는 포지션 없습니다. 테슬라만 트레이드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IRA에 들어있는 5개 종목은 그대로 있습니다. 건들지도 않고 해지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쇼스 퀴즈예요. 쇼스 퀴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일단 내일 아침에 JP모건이나 기타 등등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제에 대한 포캐스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가장 큰 방향을 또 흔들어 놓을 거기 때문에요. 그냥 오늘은 그냥 하루 즐기세요. 오늘은 하루 즐기시면 돼요. 지금 우리 저기 회원님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삼에서 풀3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죠. 움직임이 하루에 아래로 위로 해가지고 한 6, 7%된 적이 올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친 데들이 다 그런 거죠. 오늘 사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브리티시 파운드가 올라갔어요. 국채를 더 어떻게 뭐 저저저 해가지고 하여튼 그 영국 쪽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 브리티시 파운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달러 약세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달러 약세를 만들어내면은 시장이 좋겠죠, 미국 시장은.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가 호재가 된 거예요. 그 호재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TSMC 반도체 회사의 실적 발표 잘 나온 것도 호재예요. 그리고 CPI도 숫자가 기대치보다 크다 적다 뭐 그런 거지만 그래도 더 많이 치고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추세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또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코어가 올라가는 건데 코어는 왜 올라가냐 하면은 우리 제레미 시갈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부동산은 이거는 이게 레깅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늦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것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때문에 올라갔던 것들이 천천히 해소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런 부분, 그것 때문에 조금 다르게 읽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지표도 뭐 나쁘지 않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전 동기, 아니 전 동기가 아니라 전달. 이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가라는 거는. 이거는 추세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CNBC에서 왜 오르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한 거를 올려놨어요. 오늘 빅스 pricing in high intraday moves over next 30 day. 빅스가 올라갔고 빅스 플러스 move every day.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좀 들어볼게요. 지금 빅스 커브가 인버트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라이스가 지금 인트라데이 하이에서 꺾이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빅스 33보다 더 올라갔을 때 2% 프라이스가 무브가 에브리데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캐럴리스트는 CPI, 페드 미팅, 뭐 일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또 캡슐레이션 되는 증거래요, 이런 게. 헤비 볼륨, 그 다음에 bad breath, 그러니까 10 to 1 다운 하는 거, 그 다음에 panic, big spike 하는 거, 그 다음에 big gap move in stock, 그 다음에 retail fear.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마켓 발음이다. 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켓 브레드스라고 있는데 마켓에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올라갈 때 전체가 다 올라가고 있느냐, 한쪽으로 편향돼서 올라가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bad breads라는 거는 내려가는 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며칠 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200일 평균선 밑에 있는 종목의 퍼센티지, 그 다음에 뭐 50일 평균선 밑에 있는 종목의 퍼센티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마켓 브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간 거의 비율, 내려간 거의 비율.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아니라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 내려간 게 거의 10이면 올라간 거는 1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빅슨의 S&P 500의 선물 옵션의 거래량과 풋콜 레이쇼 등을 이용해 가지고 나오는 지수예요. 저는 뭐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중요하고 지금 시장은 아무것도 미래를 판단할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오늘의 반등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계속 랠리를 할 반등인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판단이 되겠죠. 시장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셔야 돼요. 너무 미리 예측하고 찍기 하면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힘드신 분 많을 거예요.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은. 그리고 하락에 베팅을 했었어도 이런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버티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은 이게 밸런스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은행주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돼서 어느 순간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은 속도가 이렇게 다시 빨라지죠. 다우, S&P, 나스닥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작은 항상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전세가 바뀝니다.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예측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냥 대응하세요. 그래서 힘들어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서. 저도 오늘 아침 히스토리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랬죠. 일단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갔을 때 이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 난 거에 반을 기준으로 봐서 거기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확인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장 딱 보니까 쭉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계속 횡보를 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 열려봐야 합니다. 열려봐야 합니다. 그랬죠? 열리고선도 계속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포지션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구간에서는. 그냥 올라가는데 분명히 꺾여요. 근데 올라갔다가 제가 얘기하는 50% 지점에 딱 와서 꺾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이제 피보나치를 보면서 이게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보고 다시 반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넘잖아요. 넘으면 그때부터는 스퀴즈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해놓고 또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죠. 지금은 미리 찍기 해놓으면은 확률이 높지 않아요. 지금 오늘은 여기죠. 오늘은 여기. 근데 오늘 다 온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의 고점. 오늘의 최고점을 돌파해야지 힘이 나오지. 지금은 다 왔어요. 오늘.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하루에 마이너스 3 찍고 마이너스 거의 뭐 4% 5%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많이 먹었죠. 오늘은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면은 손해봐요. 저도 지금 오늘 트레이드 오늘 일주일치 수익 내고 진짜 지난 월요일부터 아주 피곤하고 고민 많이 했죠.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나 싶은 걱정했죠. 요번 주는. 그런데 오늘 수익 다 올라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리티컬하게 보는 게 요 채널이에요. 이거는 아니고 이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벗어났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한번 짧게 한번 트레이드 한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상으로도 지금 10시면은 이제 12시, 1시, 2시, 11시, 12시, 3시간 남았죠. 한 11시 정도, 11시 반 이후의 움직임이 수익이든, 아니 뭐, 하여튼 어쨌건 움직임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때 수익을 내려면 그때 내야 돼요. 지금은 그냥 놀고 계세요. 아시겠지만 저 이렇게 길게 라이브 할 때는 말 계속 안 하니까 이제 좀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See some type of chop in this market. Well, you might have coined a new phrase, the Wu-Tang market. I'll bring it back to you because the market has brought the ruckus. I mean, this is certainly a ruckus in these markets here. When do you see this volatility ending? Because if you're not a believer in the Fed, everyone's like, oh, we got to wait till the Fed pivots for the volatility. If you see the Fed pivot not coming or not for a long time, are we going to be like this for the next few months or quarters? Yeah, I think we're definitely in a muted return environment moving forward. I think the market is very simplistic in nature. I think on a daily basis, kind of like today, at least at the beginning of the day, the market was focusing on CPIs. Go back to the beginning part of this quarter. The market's focused on PMIs. It's focused on the JOLTS number. But I would say all of this rally until you really see a lot of degradation in the earnings profile for fiscal year 2023 of the S&P 500 to really start coming down. I think it's going to be more of a process of like watching paint dry instead of having the rug pulled out from underneath it. Because as we saw this morning, inflation, well, it's continuing to prop up revenues and margins right now. But I'm going to ask you the same genius question I asked Michael Schumacher. What do I do? What do we do? Got to do something or put the money in the bank and hide under the mattress?
Well, I mentioned, call it income strategies. I think the other place to go is I'm a small cap guy at heart, so I actually don't like small caps right now. I love small caps right now. And by saying that, I think it's probably a little bit contrarian, especially heading into a possible recession. But I do think that small caps, well, they've already really started to price in some type of recession. I mentioned large cap earnings expectations for next year have come down 5%. You've already seen small caps expectations come down 15%. So if you actually take current S&P 500 earnings for next year and decrease them by 25%, you get the median valuation of the S&P 500 over the last 10 years. If you add 30% to current EPS expectations of the small cap index next year, that gets you to the median valuation. So I like small caps, whether it's an absolute trade or a pair trade with large caps. All right, something to do. Small caps, you like them long term? Listen, they tend to be 100% exposed only to the North American economy. They get away from all the stuff that's going in Europe, which we don't know where they're going. David Wagner, I know we're going to say goodbye, and we'll see you later. All right, thank you. See you soon, Brian. All right, we got a news alert right now on Netflix. Steve Kovac has the details on that. Steve, what's going on? Hey there, Brian. Yeah, Netflix shares are up about 3% right now after it revealed its plan for that ad-supported tier as it tries to show subscriber growth again. So let me break this down. This new ad tier from Netflix, it's called the Basic Plan with Ads. It's going to be $6.99 a month in the U.S., launches at noon Eastern on November 3rd in the U.S. and 11 other countries, including Canada, Mexico, the U.K., Germany, and Japan. Netflix says commercials on this new tier will run between 15 and 30 seconds, and subscribers will see 4 to 5 minutes of commercials per hour. Ads will also appear before you start a show and during a show. But you will not be able to download content to your mobile device, and videos are going to appear at a lower quality than full HD. You'll need to subscribe to the standard or premium plans to get HD or 4K video, but there is a slight increase in the video quality from the previous basic plan. Advertisers will also be able to broadly target subscribers by genre. That means comedy, drama, horror, and so on. They can also block their ads from running against shows with graphic content or foul language. You get the idea there. Netflix says it has nearly sold out of inventory for this launch in a couple of weeks, but it declined to say how much they're charging or how they're sharing ratings with these advertisers. Now, it was previously announced Microsoft is providing much of the ad tech behind the new tier. Sure, it's not moving too much there on Microsoft. This is the new trend among streamers, though. Get subscribers by offering a free or cheap version of their services supplemented by ads. We've seen Hulu, NBC's own Peacock, HBO Max, all supported ad-supported plans, and Disney Plus, theirs is launching in December. Now, this is one of Netflix's new answers for getting growth back, Brian, and we'll get more info on subscriber growth or lack of that next Tuesday when they report earnings, Brian. All right, Steve, appreciate that. Netflix. All right, we got a lot more to do here, folks, on this busy day on deck. Could higher inflation and higher rates actually be a boon for the retail REITs? We're going to ask the CEO of one company with properties from coast to coast about how he is dealing with rising costs and get his outlook on the consumer and retail. Plus, a handful of banks set to report before the bell tomorrow, unofficially kicking off the earnings season. We have got your key metrics to watch and the trades ahead. The Exchange rolling on with the Dow up more than 600. Stick around. This is The Exchange on CNBC.
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오네요. All right, welcome back to the exchange. As you know, shoppers are returning to stores. I mean, they already have, and restaurants post-pandemic, and that is good. All right, welcome back to the exchange. As you know, shoppers are returning to stores. 보통 이럴 때는 달려라 하니를 부르곤 하죠, 우리는. 그렇죠? 옛날에 라이브 할 때 달려라 하니를 올려놨더니 카피라이트 때문에 제가 광고 수입을 못 받았어요. 요즘에 맨하탄에 빌딩이 그 공실률이 많은가 보네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네요. 나 진짜로 요즘에 뭐 그냥 진짜로 초기에 올라온 것 같아, 느낌이.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 이거 어제 해놨으면은 오늘부터 수익 시작인데. 그렇죠? 지금 돈이 묶여가지고 여유 자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에 묶여 있어가지고 테슬라를 3분의 1을 덜어내고 이걸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크리스마스 때 맨하튼 갑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테슬라를 트레이드를 해서 조금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묶여버렸어요. 근데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이 시즈널리티 전략 요거 하기 딱 좋을 때예요. 현금 있으신 분들은 조그만 비중으로 한번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선 홀딩할 수 있는 기간이 요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때 팔고. 그래서 이게 퀀트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즌별로 쫙 이렇게. 슛. 좋아. 달려라, 달려라 하니 한번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나는 아니야, 엄마 나는인가? 아니, 내일은 기대하지 마세요. 내일은 아침에 제이미 다이아몬드가 흙탕물 뿌리면 끝나요. 내일은 기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지금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내일을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제이미 다이아몬드의 입술입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아몬드는
뭐 마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CEO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요즘에는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지난번에도 뭐 허리케인이 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요번에도 6개월, 7개월 뭐 후에 리세션이 온다. 그건 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저 지금 트레이드 중이라 좀 떨어지면 팔아야 돼서 이거 아시잖아요. 그 10년이랑 3개월 뒤집어지면은 그쵸? 뒤집어진 후에 그쵸? 몇 개월 후에 리세션 오죠. 지금 그거 얘기한 건데 그거에 뭘 과민 반응을 해. 그리고 리세션이 오면은 당연히 앞으로 뭐 10%에서 20% 정도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 더 내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나가고 올라간 상황에서 한 번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지금보다 더 낮을지 더 높을지 그거는 몰라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필터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반응을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또 우리 윤정목 씨 같은 경우에 오늘 팔까요? 내일 팔까요? 팔까요? 살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90.2%면 수익이 90.2%면은 당연히 팔죠. 그거를 더 100%, 90% 수익 내셨으면은 됐죠. 얼마나 더 수익을 내시라고. 도미노스 피자 10% 올랐네요. 그냥 뭐 임프레시브하진 않네요.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제자리 돌아온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뭐 어떤 게 많이 올라오고 어떤 게 많이 내려가고 그런 거보다 그냥 자기 종목만 잘 집중해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요. 어떤 종목이든. 약간의 퍼센티지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마켓 베타가 좀 높은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은 오늘같이 올라가는 날 다 올라가요. Claim election fraud before he knew the election results were out, and that without holding Trump accountable for his actions, another January 6th could happen. On the news tonight with Shep Smith, all the highlights from that ongoing hearing and analysis of the new evidence unveiled today, such as it is. That is tonight at 7 o'clock Eastern Time. Meantime, New York's Attorney General has asked a judge to stop former President Trump from moving assets to a new holding company while she pursues a fraud case against Trump, the Trump Organization, and some of his children. Prosecutors say the new firm that could be used to avoid penalties in case the Trumps lose the suit. A Trump attorney calls the Attorney General's request a, quote, stunt to prevent the case from being moved to a different judge. Brian, back to you. All right, Tyler, thank you very much. Well, still ahead on the exchange, big banks kicking off earnings season in earnest tomorrow morning. A look at what to expect and how to position. Tim Seymour, next.
이건 달려라 하니를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달려라 하니를 불러줘야 할 것 같은 시간이 왔는데 달려라 하니를 빨리빨리 불러서 달려야 할 것 같은 시간이 왔어요. 달려라 하니를 불러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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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He sees America heading into recession in the next 6 to 9 months. Leslie Picker with the story, and Fast Money trader and CBC contributor Tim Seymour has the trade. Leslie, kick it off for us. Brian, you thought you were going to be able to escape the macro with this conversation, but unfortunately, with the banks, macro is in focus. You mentioned JP Morgan and Jamie Dimon's comments with regard to the recession. Well, some analysts are wondering whether his comments on a recession earlier this week, does that take a net negative catalyst off the table for tomorrow so investors can focus a bit more on what they're seeing on the fundamental side? Among that, credit quality is paramount. It has been healthy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year. And 저는 지금 수익 실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 실현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쳐지면 여기 점에서 바운스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볼플렉 만들어지면 그때 또 매수 들어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동산은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그 이자율이 고점을 찍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상승이에요. 부동산 관련주들. 근데 딜로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P 레이쇼가 있고 EPS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리츠를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럼 부동산 관련주가 아니고요. 부동산주.
지금 오늘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JP 모건 내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제이미 다이아몬드가 얘기하는 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방향성이 나올 거고, 또 뭐가 있나? 실적 발표. 모건 스탠리 내일 나오는 게 JP 모건, 모건 스탠리, 시티,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웰스 파고, US 뱅커, PNC,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얘네 둘. 3개 정도 될 건데, 웰스 파고는 별로 제껴. 요 3개 정도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Of the big banks, this is a very different company. I mean, they don't have the trading as much. This is like a mortgage company with real banking and some stuff. What is the big story, macro story to watch on Wells Fargo? Yeah, they're actually shrinking their mortgage business, but they are most rate sensitive. So the big thing to watch tomorrow will be their NII guidance, net interest income. You mentioned NIM, net interest income, similar story here. They have a better liquidity profile as a result of this, better than many of its Wall Street oriented peers. But do they still see room for further growth in NII? Related to that is the outlook for deposit flows. There have been some indications that deposits could be declining, higher rates, end of pandemic stimulus, partly to blame for that, but does that mean they have to increase their costs in order to do more loan making? And then lastly, because of their liquidity position and because they're in pretty simplistic businesses, what's the potential for capital distribution look like? Morgan Stanley in a note saying that it does have significant capacity to resume buybacks as volatility settles down, which differentiates Wells Fargo from its peers, which is why you do see it not underperforming the S&P this year. I think I'd have to go back to, like, I don't know. I mean, how many years ago, Tim, where anybody on Wall Street called Wells Fargo the best position of anything? I mean, they've been dragged through Congress more times in the last decade for problems. Well, and that's why it trades at a massive discount to JP Morgan. I mean, Wells Fargo is about 1.2 times price to tangible book. JP Morgan probably 1.6, 1.7. And look, this valuation trade, and again, this call it a corporate governance recovery story, which continues, and there's significant costs attached to the regulators' requirements, but their ability to generate 15, 16% return on tangible equity is the story that's had this be a massive, not a small, but a massive outperformer. And I think it still can be. I think all the money center banks are concerned on some of the fall off and the credit concerns, as we talked about. But I think Wells Fargo at least has more opportunity on relative valuation here. And I think that's part of what works right now. Well, I guess, Leslie, we're going to find out tomorrow if all's Wells Fargo. Leslie, Tim, don't laugh at that. It was terrible. Guys, thank you. Appreciate it. All right, still ahead. Delta Airlines sounding really upbeat about not only the current quarter, but maybe the future of travel as well. Phil LeBeau sat down with the CEO this morning. Hear what he's got to say coming up here on The Exchange. Shares, by the way, are soaring. We'll dig into the story. Stick around.
others. 1,308. That's the exact point swing that we have had on the Dow today. We were down just almost 600 points right after the open. The red-hot inflation number scaring everybody. Must have been some algorithmic buy that's coming. These are not humans that are going to move this market like this, by the way, folks. But now we have a Dow that is up nearly 800 and was up 800 moments ago. It's one of the biggest point swings. I think probably one of the, I'm going to guess. If I'm wrong, I'll buy everybody something. One of the 10 biggest point swings that we have seen ever. I'm just throwing that out there. All right, shares of Delta Airlines higher today. The carrier reporting earnings in line with estimates, but it also issued an upbeat forecast for the current quarter and maybe even beyond. Phil LeBeau spoke with the CEO at Bastion earlier today, and Phil, I was shocked at his optimism. He's bullish. You can tell how optimistic Ed Bastian is. He's bullish. No doubt he's bullish, and it's the fourth quarter guidance. Take a look at their guidance for the fourth quarter. We knew that they would have a strong report for the third quarter with the summer in line. 테슬라 트레이드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하이브리드로 해요. 옵션도 하고 주식도 하고. 주로 저는 델타 헤지를 하죠. 델타 헤지는 뭔지 아시죠? 거기 해가지고 신테릭으로 파킹도 해놨다가 컬 스프레드로 아래 위로 잡아놨다가 그러면서 주식은 계속 가져가면서 그 옵션 가지고 컴펜세이트를 받죠. 그런 식으로 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어떨 땐 델타를 1000으로 만들었다가 어떨 땐 델타를 마이너스 1000으로도 만들었다가 어떨 땐 델타를 0으로도 만들어놨다가 그런 식으로 그 흐름에 따라가지고 만기일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전 어카운트 하나는 테슬라만 트레이드하는 어카운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저는 돈을 벌면 그냥 바로바로 다 꺼내서 생활비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익률로 따지기는 좀 계산하기가 복잡하고, 왜냐면은 잔액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뭐 IRA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깨졌죠. 그거는 건들지 않았으니까 거의 제자리인 것 같아요. 2000년 그 말에 올라왔던 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IRA는. 거기는 해지를 해봐야 커버컬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봐야 뭐 몇 %밖에 컴펜세이트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해지는 못해요. 저도 이게 직업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한 게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비를 하니까 그거를 빼가지고 계산하고 그러는 거가 그게 되게 뭐랄까, 그것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맨날 기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 꾸준히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기준이 애매해가지고 그냥 오늘 얼마를 내가 캐시아웃을 해서 생활비가 됐나 그거를 보는 거지, 내가 몇 %를 벌었나 그거를 보는 경우가 좀 적더라고요. 오늘 마이너스로? 아니, 오늘은 마이너스로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네이키드 옵션은 안 사요. 그거는 돈 날리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무모한 일은 별로 하지 않아요. 옵션을 하는 이유는 주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펜스를 쳐놓고 딱 바운더리를 쳐놓고 덫을 쳐놓고 동물을 잡는 그런 사냥을 하는 거지. 주가 따라다니는 거는 뭐냐면은 총 들고선 계속 쥐새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사냥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덫을 딱 쳐놓고선 편안하게 기다리다가 탁 덫에 들어가는 걸 잡겠느냐, 그런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옵션을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네이키드 옵션을 사가지고, 이건 덫을 쳐놓은 게 아니라 왜 옵션이라는 툴을 사용해가지고 쥐새끼를 따라다니는 그런 트레이드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옵션으로는 에너지만 소비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5시부터 켜가지고 5시 반부터 켜가지고 5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5시간 동안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을 좀 대신 해주세요. 오늘의 다시 답변 드리면, 오늘 오르는 거는 쇼스 퀴즈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한 50번 얘기한 것 같네요. 저 목소리 계속 안 좋아요, 요즘에. 아니, 죄송할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하신 분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에릭 최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자신 있게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꼭 제가 답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또 커뮤니티로 같이 활동해 주시고 같이 서로 소통하시고 그러시길 저는 원하는 거죠. 아니면 제가 목이 남아나지를 못해요. 7, 8시간씩 에브리데이 이렇게 떠드는 거는 힘들어요. These aren't humans doing this today. Yeah, when you take a look at the marquee tech name overnight, Applied Materials, pretty nasty guidance. Again, not really any signs that they can't turn around and disappoint us to the same magnitude next quarter. Taiwan Semiconductor last couple of days, taking a pretty big, for them, 10% swipe at their semiconductor capital equipment spend for next year. Particularly the semiconductor companies are in real peril, and they could get worse. And the problem is that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such a big part of the tech sector that it drives the tech sector. And we know that the tech sector is such a big part of the S&P 500 that it drives the overall index. So yes, I still have a lot of cash in portfolios and in my tech portfolios, which I'm known to invest in. So that's where most people come to see me. I still think that there's a chance that we could go lower. So I have a lot of cash and I'm playing as defensively as I can when I actually pick individual tech securities. There are stocks that are higher this year. Hard to believe. Harmonic, HLIT, Video Systems, up from $9.5 to $13. Why do you like them? Yeah, so this is my best pick, Harmonic, HLIT. This is a communications equipment company, so I don't know if it's a pure play tech sector candidate, but here is a company, revenue soaring, earnings per share soaring, big EPS beats whenever they report, nice change in their product mix for higher profit margins going forward. Now, the stock's only 1.4 billion market cap. It might be too small for some. The stock's up 15% this year, and as you said at the beginning, the Nasdaq's down over 30. And so this is, I think, a relative safe haven in the tech storm. We like it. Harmonic. We don't have time to get into your other pick. That was Aspen Technology, AZPN. Paul Meeks, always appreciate you having on. Not ready to jump in right now. Paul, thank you so much. Yes, sir. All right, coming up, the semis are on pace to break a 4-day losing streak. Christina Partsinevelos, what is happening with the chips? Next.
원래 금은은 경기가 안 좋으면 내려가요. 금은은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징조가 날 때 올라가고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떨어져요. 달러랑 반대로 가는 그런 절대적인 법칙은 없어요. Shares are actually jumping right now, up last I checked 5%, but the company, look at that, 5% still, but the company actually projects the semiconductor industry will contract in 2023 and actually plans to cut capital expenditures by roughly about 10%. And it makes sense when you think about TSMC's customers like AMD, NVIDIA, Qualcomm that have all guided lower. You can see trending higher though today, for example, NVIDIA almost 4% higher. But all of these companies, they are posting a rebound, 2% or higher, but this rebound is despite the new export restrictions aimed to stop China from building advanced chips. And this is something that's hurt the sector over the last. 이 테슬라 그 향수가 100불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이 필요한 게 지금 15 빌리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몇 병을 팔려냐면은 몇 병을 팔아야 되죠? 150 밀리언을 팔아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되나요? 빌리언이? 공이 하나 더. 15 밀리언, 그렇죠. 150 밀리언 바르를 팔으면은 되겠네요. Viewers that watch every single day and know what your joke. Au revoir, merci beaucoup. Power Lunch Merci. starts right now. Je vous en prie. Power Lunch starts right now. Brian, thank you very much, and welcome everybody to Power Lunch on a wild day in the stock market. I'm Tyler Matheson, joined today by my friend Frank Holland. A massive, massive turnaround on Wall Street. We haven't seen this kind of action in months. They're a very rare kind of day. Stocks falling hard on hotter than expected CPI numbers. That didn't last. A turnaround, sharp, steep, this hour. We're going to look at what's driving it as you see that massive turnaround taking hold. How to invest in it. And we'll speak to a market veteran who's getting ready for an even more powerful rally. First, though, to Frank for a check on the market. Hey, Frank. Well, hey there, Tyler. Stocks are bouncing back this afternoon after hitting levels not seen since 2020. The Dow, it had a really wild ride. 13-point swing from the bottom to where we're at right about now, almost 1,800 points higher. You see the Dow now up more than 2.5%. The S&P, it was down almost 2.5% at the lows. Now you can see it's up almost 2.5%. This is the widest trading range for the S&P since March of 2020, hit the lowest levels we've seen since November of 2020. The Nasdaq as well rebounding up more than 2%. Financials today leading the turnaround. JP Morgan, Bank of America, and Wells Fargo, all of them rallying. You see right now, JP Morgan up almost 5.5%. Bank of America up about the same levels. So are the regional banks. Names like PNC, KeyBank, and Fifth Third, all of them up even more than those big banks right now. Big tech also reversing course. Apple and Microsoft leading the way along with Meta. All of them reversing their earlier declines. Tesla also bouncing back from a 4% decline, now up more than 1.5% right now. Let's get more on this market turnaround and what's driving it. Our Mike Santoli is at the New York Stock Exchange. Mike, bit of a surprise rally after that CPI number. Yeah, absolutely. I don't think anybody could have been perfectly positioned for something like this, but you can piece together perhaps why we did see such a violent reversal to the upside, which is how far down the market had com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 levels that we reached. At this morning's lows, the S&P 500 was down 15% in a month, 27% from the highs, and it had fully unwound half of the entire rally from the post-COVID low to the January 2022 high. That was a level a lot of traders were stalking for quite a while. The 27% loss, that's basically the median bear market decline if you get, you go through history. So this seemed as if it was an enough for now type calculation. Also, with the rally at this moment, we're still trading below where the market opened 1 week ago. So that's just how much how much distance was travel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lso, the CPI number, certainly not welcome, certainly did not confirm any expectations of a rapid deceleration, but it also doesn't change the fact that it should be moving that direction. And we're so steeped in Fed hawkishness for 2 weeks that this number itself really isn't out of line with what they've already told us that they're more or less expecting, and didn't really change expectations for the next Fed move in a few weeks.
All right, Michael, thank you very much. Michael Santoli. Our next guest says the market is setting itself up for, yes, a powerful rally. If this isn't it, we'll explore that with Michael Darda, Chief Economist and Market Strategist at MKM Partners. Michael, is this the rally you talk about, or is it not? Well, it might be. Thanks for having me on. You know, we've fallen very hard over a short period of time. So when that tends to happen, you get into overshooting, and then it really doesn't take much to start rallying the market. I wouldn't be honest with you if I was coming on here saying I could tell you exactly what rallied the market, because the inflation data this morning was not good. And the futures tanked on that. So, you know, something else must have happened here to start turning things around. And you can still see the equity market very, very connected to what's happening with interest rates. And they shot up and then started to level off and pull back a bit. And, you know, that's helped to stoke this rally off the lows. So even though you can't, and I'm with you, I don't think, I've heard a lot of people talking on our air today trying to explain what's going on. I think it's impossible to do. I don't think it sort of defies explanation. I appreciate all the men and women who have gamely tried. But do you think that that if we're in a rallying phase, that it lasts, or do we have more downward direction to go here? Yeah, that's really the critical question. I think we're setting up for a short-term rally. I'm not super confident that the rally is going to last. And the reason for that is it seems fairly probable at this point that we're probably heading for some kind of recession as we move into 2023. In the last 100 years, it would literally be unprecedented for the market to bottom and start recovering even before the recession started. Typically, markets are bottoming sort of halfway or two-thirds of the way through a recession. And this one has yet to begin. So assuming that, you know, a soft landing is out of the question, then we might be looking at more of a temporary rally here. But we have come down very significantly. Valuations have compressed in a dramatic fashion over the last year. So as that unfolds, the bar really, you know, goes lower and lower in terms of what could catalyze at least a short-term bounce. Hey, Michael, this is Frank Collin here. So obviously a big surprise rally here. Nobody was really expecting what we saw today, but you believe we may have actually hit peak inflation. If we have hit peak inflation, where do you expect to see the numbers decline? It's hard to believe it could be in energy. We're seeing a production cut from OPEC that's expected to raise oil prices. When it comes to wages, the labor market's still tight. And then we also saw that move in rent. So where are you expecting to see that softness in inflation that will give the market just that chance to take a breath and believe that we could see a pause or a pivot that could lead to a rally? Yeah, it's been a dangerous exercise this year to be calling peak inflation, or peak bond yields for that matter. But I do think we're very close if we're not there now. And the reason I say that is typically these slower moving measures of inflation, you mentioned rental inflation, but essentially everything that makes up the core index, will follow business cycle momentum by about 5 quarters. And business cycle momentum was peaking exactly 5 quarters ago. We also have some measures of apartment tightness conditions in the rental market that were peaking exactly a year ago, and they tend to lead rental inflation by about a year. So the numbers should be hot right now, but over the next, say, 3 to 6 to 9 months, I think these numbers are going to cool. It doesn't mean that inflation falls like a stone, but as I mentioned before, it may not take much. We may just need to see evidence of a decisive peak and a move to the downside. And if that pulls bond yields down and that cools off these Fed tightening expectations, then that could at least put a temporary floor under equity markets. So let me, I heard many people earlier today, it seems to me that like this is the worst possible time to be selling heavily. It may not be the best possible moment to buy, but I heard earlier Jim Leventhal say that, you know, if you miss out on days like this where so much of a market, of a bull market's gains occur, and I'm not saying this is a bull market, believe me, I'm not. But if you miss out on these days where it's up 600, 800 points, you are really missing out. Do you agree that this is a holder's atmosphere or a buyer's, a nibbler's atmosphere, certainly not a seller's? Yeah, I think in the near term, for sure. You know, if one had been short the market, I would be looking to cover here. If you've been long and you've gone down with the market, then I would say you can be a little bit patient in terms of unwinding those long positions if that's the intent.
What we don't want is a situation that happened in June where some investors sort of realized right as we were down just over 20%, the market's way down, and they sold, and then we ripped 17% from there. And obviously that was given back as the interest rate structure started to come up again. But that's, really the key is trying not to get run over by these moves. And typically what happens with these markets, whether they're going up or down, is, they encourage investors to do the wrong thing at the wrong time, overly optimistic at the highs and overly pessimistic at the lows. It's tempting to do the wrong thing at the wrong time. I'm a personal example of that. Michael Darda, thank you very much. We appreciate your time today. Thank you. Tyler, you're doing the right thing right now. I'm doing it with you, baby. That's good. All right, our next guest is looking at the charts. Isn't just quite yet to trust this move higher that we're seeing today. With us is Todd Sohn, technical strategist at Strategas. Todd, thanks for being here. Hey, Frank, nice to be here with you as well. So I know a week ago you might have had a different answer. Today we tested some new lows at 34.91 on the S&P. Do you have a new support level for the S&P? And what do the technicals tell us about the potential moves going forward? Yeah, it's a great question. Listen, 34.91 is the tactical player's line in the sand. But ultimately, I think that the next level we're going to revisit here, assuming this bear market continues, is around the 3,300. And that's because that's where the pre-COVID crash lines up with. And you've already seen a handful of stocks start to revisit those levels and even below in real estate and communications, some tech names. So as evidence build that more and more stocks are retesting their post-COVID highs. 여기서 따르릉 소리 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그 차트 툴에서 나오는 시그널이에요. 이제 막판에 약간 힘이 조금 처지는 듯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약간 지금 요 밴드 쪽으로 요것도 지금 이 플렉을 그리고 있는데 이 플렉에서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못 들어오면은 이제 꺾이는 추세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고, 테슬라 5분 차트를 보니까 막 헤매고 있네요. 조금. 얘도 약간 여기서 이제 허우적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딱 이제 테크니컬한 지지선에 걸렸네요, 지금. 이렇게 모멘텀이 빠지고 있네요. 따르릉. There. 이게 컵앤핸들을 만들지 못하고 빠져버렸어. 이제 다음 체크할 부분은 요 파란 선이에요. 요 파란 선 뚫리면 동시에 이게 20주기인가? 20주기 이행이거든요. 요 밑으로 빠지면은 추세 전환 하락으로 봐야 돼요, 이제요. 더블탑 찍고 하락하면 내일 무서울 수 있죠. 무섭지. 이렇게 보면은 웃는 애 같은데, 그쵸? 근데 척키야, 척키.
척키. A boost to risk assets abroad and some more risky corners of Europe and Asia. But again, 109 in the near-term support, and that still doesn't change the overall trend for the dollar, but at least brings off the boil here for perhaps a fourth quarter rally in the near term. Again, yen still weakening, won still weakening. The dollar is a persistent headache for risk assets abroad. All right, DXY right now at 112. You're saying 109 is the key level. It is a little bit softer. Todd, we appreciate it. Not bringing a lot of sunshine today, but we appreciate the insight. Thanks for being here. We like the light. Market. Thanks, Frank. If not sunshine, we like the light. All right, we're going to continue to track today's rally, snapback rally, if ever there was one. Netflix detailing its ad tier strategy, but with recession calls growing. Is this the best time to rely on ad spending? Plus, a real-time read on inflation, consumer and business spending with the CEO of Forward Air, a trucking logistics company. Clients include Home Depot, many others. They'll tell us which parts of the economy are working, which are not. But as we head to the break, let's take a look at shares of Kroger and Albertsons, which are moving on a report that the two grocers are in talks to merge. There's action, Frank, in aisle 6. Keep it right here. 근데 진짜로 내일쯤 되면은 대략 전략적인 공략은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학습 효과인데 내일쯤 되면은 대략 전략적인 어떤 학습 효과를 보냐면은 우리가 지난번 S&P 500 차트를 보면 이 부분이랑 잘 생각을 하면 지난번 6월에 저점일 때 그때 살 걸 했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살 걸. 그때 안 샀죠. 이때 분명히 그랬을 거야.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은 꼭 살 거야. 요때 아무도 못 사죠. 일단 올라오니까 요때 살 걸. 지금 여기서 떨어졌을 때 아무도 못 사죠. 오늘 오니까 살 걸. 이 정도 수익 내는데. 그래서 내일 제이미 다이아몬드가 이제 헛소리를 하면 이만큼 떨어질 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게 1.9% 올라온 거니까, 그렇죠? 떨어지면 막 우리 3%씩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간다? 그러면 아마 그때가 좀 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머릿속에는 굴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3박자가 다 맞아야 돼. 돈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전략은 있어요. 근데 지금 돈이 제가 트레이딩 하는 거에 지수랑 테슬라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랑 테슬라에 묶여 있는 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서 전략은 이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59 a month. Commercials are going to be 15 to 30 seconds. Will average 4 to 5 minutes per hour. But with the stock down 63% this year, is it really enough to kickstart growth and win investors back? To answer this question, let's bring in Janice Min, CEO and editor-in-chief of The Ankler. Janice, thanks for being here. Thanks for having me. So first and foremost, what's your take on this? Seems like an odd time to add an ad tier. We're expecting an economic downturn. So two questions. Is there enough ad money out there to support it? And are people willing to keep Netflix in a potentially recessionary environment, especially with ads? Well, I think you saw some announcements today that indicated the state of play here, that they are coming in. The ad tier is going to be $1 less
than Disney Plus and Hulu, ad-supported, and that's no coincidence. And what we're really seeing, the bigger pressure on the marketplace ahead of their Q3 earnings is that with the subscription growth might not be great. We saw in the second quarter that they had their biggest show ever, Stranger Things season 4, and they still lost subscribers. So what was before this year a subscriber arms race is now really becoming, I would call it an ARPU arms race, an average revenue per user arms race, where these companies are desperately trying to figure out how do we drive revenue into this company, because we've hit the domestic ceiling, the North American ceiling, far faster than we were expecting. And Netflix, just to remind everyone, is the sole major that's just reliant on.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네요. 넷플릭스 광고 서브스크립션 한 달에 6999, 그 다음에 15에서 30초 정도 커머셜이 play before and after, before, 그리고 during the content 해가지고 1시간에 4분에서 5분 정도 광고가 들어가겠다. 뭐 거의 그러면은 TV랑 비슷한 거죠. 그쵸? TV는 거의 10분마다 광고라니까 TV보다는 좀 덜 하겠네. For example, the HBO Max Discovery strategy they're trying to do, which is, bring people in who love Discovery, who keep it on as background TV for the tentpole programming that they're used to on HBO. Netflix needs to get out of, in some ways, the only event programming that they currently are in. And so, yes, you're absolutely right, Frank. You see sports and live coming into all the other streamers. And this is what I say about Netflix all the time. They are the never say never company. They said never theatrical, never advertising, and they've said never news and sports. And I'm going to guess that never eventually becomes a possibly. You raised something, and Janice, it's nice to see you. It's Tyler here. Janice, by the way, is one of the legendary magazine editors of our generation. And congratulations on your many accomplishments. It's really true. I mean it. No, I mean it. No, I really mean it. No, you raised something that was interesting there, and that was that here is this streamer that has one stream, and that is streaming. They do not have theme parks. They do not have cable subscription revenues. They do not have merch. And so forth. So I follow that thought and I go, does that mean they either need 내일 시장이 다시 안 좋아지면 테슬라가 얼마나 빠지겠냐고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올라온 만큼 내려갈 거예요. 오늘 올라온 만큼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프리 런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장이 또 안 좋아지면 오늘 올라온 것만큼 그대로 내려갈 것이다. 뭐 숫자가 궁금하시면은 얘기를 드리지만 뭐 그 숫자가 정확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한 206불 근처? 아, 넷플릭스 탐나네. (245) 월요일날 발표죠. 245 헐 스프레드를 하나 사볼까? 와, 임플라이드 발로트라이즈도 엄청 높네. 넷플릭스 대박. 넷플릭스 대박.
야, 넷플릭스. No way. 대 2. 백 40, 30. 금리가 4%, 4.5% 되면은 미국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가 가장 궁금해요. 미국 30.
(12년) 넘게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이때처럼 주식을 들고 있기 싫었던 적이 있었던가. 최악인 것 같아요. 올해가 진짜로. 올해가 최악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내일을 위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빅스를 보면은 지금 현재 스팟 빅스가 30이고 3개월 후에 빅스가 31.93이에요. 그래서 현재 스팟 빅스가 훨씬 더 높거든요. 이럴 때는 해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구글이 말이에요. 아주 그 AI가 스마트 해가지고 이런 랭귀지에 되게 예민해요. 이 장이 질환 요동, 그러니까 질환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실 때 꼭 표현하고 싶으면은 한 칸을 띄고선 쓰시면은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루 종일 하면 클로징 벨을 할 게 없거든요. 에너지도 없고. 근데 이런 게 나요? 클로징 벨이 나요? 클로징 벨은 뭐 그냥 다 뉴스 찾아보면 나오는 거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지금이 나와도 이게 있어요. 유튜브로 수익을 내려면은 영상이 많은 것도 있어야 되고, 물론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이 가장 중요하죠. 뷰수도 많아야 되고, 또 길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있더라고요.
아직 뭐가 베스트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척 힘들죠. 신라면은 막 수다도 떠는데 오늘은 조금 신이 나요. 오늘은 제가 요번 주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거든. 일단은 장비도 이상해졌고 그 다음에 수익도 많이 못 냈고, 근데 오늘은 어제 장비 문제 해결하고 오늘 수익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오늘은 기운이 좀 나지요. 오늘은 춤을 추라면 춤도 출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지금 텐션 업이에요. 배고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요즘에. 음식값이 비싸져가지고. 다 동감하실 거예요. 이거 과일도 딱 요즘에는 옛날엔 박스로 샀는데 요즘엔 딱 우리 식구 몇 명이지? 얘가 요거 먹을까? 내가 먹을까? 며칠 동안 먹을까? 계산하고 사야 돼, 요즘엔.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한 5년 있으면 장이 다시 올라와 있겠죠? 저는 한 5년 있으면은 요 자리로 돌아올 것 같아요. 느낌에. 진짜로 한 진짜 모든 게 잘 풀려가지고 상승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이 돼서 지난 11월, 12월의 고점까지 돌아가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후에 또 팍 한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뒤에 되면은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또 이게 브레이크아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보여요. 더 이상 트레이드 오늘 하고 싶진 않은데 이런 거 있으면 유혹이 있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겠죠. 모멘텀은 벌써 올라왔어요. 이건 늦었어. 모멘텀 보고선 들어가려면 늦었어요. 타이밍 지금 수다 떨다가 놓쳤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항상 피 보는 게 이 맥디 커브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들어가면 피 봐요. 에너지가 쭉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볼륨 세지 않아요. RSI만 보면은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는 지금 아리까리한 위치예요. 2대 2야. 그러니까 확률이 50대 50.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아예 여기서는 놓쳤다 치고 요거를 타겟을 잡는 거죠. 여기서 강하게 올라갈 때 장대 양봉 처음. 그쵸. 우리가 참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너무 익숙해 있는 것만 보다가 보면 그게 이제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쵸? 요즘에 맨날 장대 음봉만 보다가 장대 양봉이 오늘 오니까 뭐 신기하죠. 2월 24일 날 비슷한 장대 양봉이 있었다. 그러고선 죽였나요, 우리를? 봅시다. 그때 참 여러분들은 참 디테일하셔. 옛날 것도 다 보고 기억하고 찾아보고. 아유 참 진짜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은 다 아이비리그 들어갔을 텐데, 그쵸? 근데 주식만 안 돼. 딴 건 다 잘하는데.
그쵸? 오늘 아까도 지금 한 51번째 얘기하는데 오늘 올라오는 거는 펀더멘탈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그 숏 스퀴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세월 지나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내 인생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인생에 이제 좀 나중에 지나가서 좀 무용담 같은 거를 할 시기가 오면 야 내가 어, 학교도 오래 다녔고 또 그 건축 설계하는 것에도 한 뭐 오래 다녔고 그러고선 살아보니까 주식이 제일 쉽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식이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일단은 인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을 때 안 사고 팔고 싶을 때 안 사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돼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면서 이제 진짜 레슨 앤 러닝 된 건데 아까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여기서 따라 들어가요. 이거 보고서 늦었다 그러면서 늦은 버스 타고 들어간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경험이 생긴 거죠. 요랬을 때는 안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았더라. 특히 이런 모멘텀이 처지고 있을 때는 안 되는 게 많더라. 이런 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흥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여기까지 올라와서 뚫고 갈 때 가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낮다. 그러면 그때 잡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저한테 계속 훈련을 시키고 기억을 해요. 그리고 팔 때도 마찬가지죠. 막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아요. 그런데 딱 내가 기준으로 잡은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딱 뭐 4개가 있으면 3개 이상 그런 답이 나오면 무조건 팔어. 그래서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드를 하면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을 잘해야 돼. 그리고 기억을 한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리고 절대로 찍기 하지 않기. 찍기 하면은 그냥 박살나요. 그리고 내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수익 나면 빠져요. 그거를 오버나이트 하고 그러면은 2다리 뻗고 잠도 못 자고 결국은 찍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특히 선물 지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제 베어 플래그를 깨고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다 그린 하네요. 오래간만에. 시퀀스 카운트 시작됐고 5분 봉으로 1분 봉으로도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모멘텀이 지금 다시 역으로 사려가려고 그러고 있죠. 이럴 때는 스탑 로스 걸고 들어가 봐도 괜찮기는 한데 아직은 안 하겠어. 왜냐면 이 부분을 또 넘어야 돼.
매도 한 번에 맞아야 힘들다고 1년 내내 이러니까 정말 멘탈이 나가죠. 멘탈이 나갈 땐 저한테 오세요. 제가 멘탈 치유에 그 은사가 있으니까. 제가 뭐 종목 추천하고 이거 좋아요 저거 사세요 이러면 돈 벌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잘 버텨내나 지혜를 드리죠. 팟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가입한 주린입니다. 가입을 하셨어요? 아, 구독을 하셨겠죠, 그렇죠? 주식은 얼마나 하셨나요? 주식 저 한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어제 시작했어요. 농담이고요. 주식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말로는 20년 넘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주식을 처음 산 게 20년도 넘으니까. 근데 주식을 그때 어떻게 했느냐, 어떠한 툴로 했느냐,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 그런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모르긴 몰라도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주식 한 40년 하신 분 계실 텐데요. 진짜 한 60대시고 70대 가까이 되시고 그런데 그 주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죠.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골프를 구력이 20년인데 레슨 한 번도 안 받아보고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감각을 느껴가지고 배웠어. 근데 보니까 그런 스윙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이쁘지 않고 폼도 안 좋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도 비슷해요. 진짜 제가 주식으로 경험을 갖고 와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거를 안 거는 한 솔직히 깨달음을 가진 거는 5년 정도? 10년 내외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뉴스에 나오면 사고 뉴스에 나오면 사고 안 팔고 있다가 돈 필요하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옵션 같은 것도 모르면서 하다가 돈 많이 날리고. 근데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렇게 주식을 한 거죠. 거시경제, 미시경제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근데 그런 걸 이제 관심 갖고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만큼 하느냐보다.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어요, 지금. 일단은 주식시장 하면서 이런 사이클을 경험하는 게 그렇게 자주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팬데믹 때부터 그리고 지금 40년 주기에 들어오는 인플레이션 리세션까지 함축적으로 지금 1, 2, 3년 안에 배우시는 거거든요.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했던 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정말 잘 기억해 두시고, 아, 이랬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워런 버핏처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아, 이때는 에너지주들이 들어갔구나.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원자재가 올라가기 시작했구나. 응? 연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국채 금리 따라가는 ETF를 사면은 돈을 버는구나. 이제 그런 거 같은 거. 그리고 금리는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구나. 그런 거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잘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식을 다 알아도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달러채굴 열심히 하시고 항상 현금 보유량을
보통 사람들이 20%, 30% 얘기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는 제가 또 헛소리를 했다는 거죠. 이제 댓글에 막 욕하는 글 올라가겠네요. 잘난 척하고 있어. 저때 골프 얘기하니까 야 백도라 너 골프나 쳐라 그러는 것도 올라오고 하던데. 근데 그거 내가 어프로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 지금 테슬라 몰빵에서 힘드신 분들 공감해요. 저도 테슬라 어카운트는 테슬라만 트레이딩 하니까 테슬라가 몰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 비중을 줄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즈널리 스트레티지를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묶여가지고 한 3분의 1 팔고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묶여가지고 저도 그거를 전략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면은 이제 일단은 그 프로텍션 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인버스 가지고 프로텍션을 하셔도 되고 옵션 가지고 프로텍션을 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공부하시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런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골프랑 주식이랑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보니까 이 달라스 골프님도 계신데 골프 전문가이실 것 같은 느낌이 팍 들긴 하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골프 1년밖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느끼는 게 이거예요. 골프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돈이 많아야 좋겠다. 현금이 많아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도 현금이 많아야 사잖아요. 골프도 돈이 많아야지 좋은 장비를 사더라고요. 물론 장비빨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도 해보니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르니까 비싼 거 안 가지고 이제 좀 저렴한 거 가지고 초보자용 가지고 이제 조금 연습 배우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퀄러리 있는 거를 해보니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감하시면은 맞다고 1번 좀 눌러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쪽 LA 쪽 사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쪽 플러튼이 아니죠. 다이아몬드밭 그쪽에 골프샵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롤렌 하이츠 근처인가 거기에. 거기 가니까 와, 퍼터 하나가 500불짜리가 있어. 근데 진짜로 이게 웨이트이 엄청나게 잘 조정이 돼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다 들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거나 돈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돼. 처음에는 해저드에 빠지고 오비 나고 네. 지금 여러분들 오비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에서 보시면은 오비 나가지고 지금 공 찾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공을 찾으면 다행인데 공을 못 찾으면은 날리는 거죠. 오케이.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동안 지금 여기 터졌어요. 요럴 때 잠깐 들어가셔도 돼요. 요럴 때 잠깐 들어갔다가 여기 치면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뚫고 나가면 나가게 놔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분의 1 실현하고 또 쭉 나가게 하고 돌아오면 또 3분의 1 실현하고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MIT 출신들은 거의 다 월스트리트로 나가죠. 그래서 뭐 MIT에서 수학을 공부하던 물리를 공부하던 다 결국은 이 월스트리트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달라스 골프님. 저도 이제 1년 딱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레슨을 좀 받았는데 받다가 다쳐가지고 한 서너 번 받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선 이제 혼자 치다가 이제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미가 붙으니까. 그때는 그런 가치를 못 느꼈는데 이제는 배우면은 효과를 볼 것 같으니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 스쿠티 카메론 퍼터 중고를 하나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제가 본 거는 블러드라인이라는 건데 그것도 뭐 마들 넘버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500불짜리인데 그것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무게 중심이 대단해요. 진짜로 손에 힘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시계추 같이 완전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딱 맞추기만 하면 그냥 정타로 굴러가더라고요. 클럽 욕심이 생긴다. 클럽 욕심이 생기려면은 생활비 벌고 그다음에 엑스트라로 돈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겠죠. 애들이 커가지고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진짜로 음식값도 비싸졌잖아요. 와, 엄청 먹어대, 엄청 먹어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테슬라 바닥 가격 어디까지 보느냐? 지금은 한 200불 정도 보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한 180불 정도도 생각해야 되실 겁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거는 뭐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차트상에서 그런 거고 일단 실적 발표가 다음 주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엠젠, 야, 엠젠 저도 알죠. 제 친구들이 엠젠에서 일하는 친구가 아직도 있는데 엠젠이 진짜 날라다닐 때가 2000년도 초반이었나? 거의 뭐 저는 엠젠을 대학계 애플이라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이건 뭐 주가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니었어요, 엠젠. 근데 엠젠 같은 거를 열심히 사고 팔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바이오 따라다니면서 제가 바이오를 싫어하고 안 하는 이유가 그때 많이 뒤어서 그래요. 그때 FDA 어프로브 나는 차트만 찾아가지고 맨날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 나고 그런 거 많았어요. 보셨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수익 실현을 안 하고 조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반만 하자. 반만 하고. 요 그린 라인에 딱 걸치면은 팔리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수익 실현. 선물 같은 걸로 여기서 요만큼만 해도 꽤 많이 먹어요, 선물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라스트 아워, 파워 아워라고 하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고 여러분과 이별할 시간이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TQQQ 20.4에 몰려 있으면은 정우님 같은 경우에는 뭐 no problem입니다. 코앞에 왔네요. 코앞에 왔어. 딱 요때 사셨구나. 저점이다 그래가지고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토니 우리 선생님께서는 타우 전옥에 사셨다. 제가 한참 읽었잖아요. 타우 전옥이라 그래가지고 타우 뭔가 저는 건축을 했어가지고 무슨 집 파일인가 혼자 생각했어요. 테슬라를 220에 매수를 하셨다. 이제 본전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실적 예상은 몰라요. 실적은 누가 알겠어요. 요즘에는 가이던스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살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주식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실적 발표할 때. 과거에 어떤 거는 그냥 과거에 어떤 거고 앞으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날 것인가가 상당히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번 특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얼마나 잘 지켜주고 월가에서 얘기하는 가이던스에 상응하게 회사에서 발표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브라이언님, 캐나다에 27년서 사시면서 골프 한 번 안 쳤는데 07이 보면서 생겨서 보니까 예, 천천히 해보세요. 저도 이제 1년 됐으니까 주린이 입장에서 아니, 주린이가 아니라 골린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재미있고 와이프랑 같이 놀 수 있는 좋은 툴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뚫으면 컵앤핸들이 뚫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게 이제 컵앤핸들이라 그러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컵앤핸들이라 그래도 결국은 더블 발음이에요. 더블 발음인데 상향으로 가는 더블 발음이니까 훨씬 상승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컵앤핸들이라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보시면은 돼요. 박정우님 어제 한옥마을에서 건축공학과 친구랑 전시 보고 왔는데 정우님은 건축 관련된 친구 젊으신 분 같은데 온세미 차트 원세미 차트는 지금 많이 빠졌네요. 지금 반도체는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내려가려다가 지금 다시 오늘 치켜 올라왔는데 이 레인지가 있어요. 레인지 바운드가 있으니까 한 52에서 60 한 6 정도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운 트렌드인지 업 트렌드인지 보시고 판단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우님 학생이에요? 건축공학하는 친구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건축사 사무소 가서 일하면은 박봉일 텐데 공부는 힘들고 수입은 적고
뭐 내일 상승세 이어갈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 없어요. 이 XOXL 반도체는 이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근데 이게 3배 레버리지는 레인지 바운드 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빠질 때 심하게 빠지기 때문에 계속 이런 레인지 바운드지만 하향세 레인지 바운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추세 전환이 되려면은 여기서 꺾여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 10불 오전 이상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불 때니까 누가 이거 두 자리 숫자 밑으로 안 내려온다고 그래서 어려움을 받으신 분도 계신단 말이야. 두 자리 밑으로 내려왔어요. 또 말하고 즐기는 사이에 여기서 저 매수 하나 들어갔습니다. 손절 라인 잡아야 되고. 예, 지금 떨어져요. 하여튼 10불 오전 이상은 와야 돼요. 밭장님도 건축공학 전공하셨어요. 그렇죠. 건축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기 또 올라옵니다. 블랙락 헐을 팔으셨다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680) X 이거 인버스인가요? 2배짜리인가요? 2배짜리. 글쎄. 일단은 S&P 지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지금 몇 퍼센트 내려갈 룸이 얼마 없잖아요. 아니 뭐 키케야 10%, 15%니까 또 그거 금방 올라오잖아요. 그냥 일단 저는 버텨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물론 내일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잠깐 우리 정묵님, 윤정묵님. 블랙락 헐을 팔았다. 7,000불이면은 가까운 걸 팔았나? 한 595짜리 팔으셨나? 595? 595? 지금 주가가 565인데 괜찮을 것 같은데. 한 10개 팔으셨나요? 저는 그만큼 자금이 없어요. 500불짜리 주식을 1000주 커버할 만큼은 없네. 그럼 여기서 불타기를 해야 될지 그냥 욕심을 들려야 될지 고민이 돼요. 지금 마지막 것까지 수익 실현을 했어요. 여기서
시퀀스가 투합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내일까지 확실히 이어갈 듯해요. 확실하다 그러셨어요, 에릭 첸님. 확실히.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숏 퀴즈이기 때문에 오늘 이틀 정도 갈 수는 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보통 숏 퀴즈 나면 한 이틀 정도 올라가는 경우는 몇 번 있었어요. 이거 유혹인데 이거 불타기 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데 뭐 결과적인 얘기죠. 몰빵은 오늘 아침에 갔어야죠. 그리고 오늘 나와야죠. 결과적인 얘기지요.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 그려놨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올라간 만큼이 지금 하루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해서 그러나? 동접하신 분보다 좋아요 누르신 분이 아까는 더 많았었어. 지금 2022년의 최고의 차트는 뭔지 아세요? 2년물 차트. 장난 아니에요, 2년물 차트. 소리를 너무 크게 하면 지금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해도 되겠어요? 목이 아픈데 그러면은? 대한독립 만세 뭐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래요. 최소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크게 하도록 또박또박 크게 하도록 양보다 질로. 좋아요가 몇 개인지 안 보이는 거는 나중에 올라가면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싸늘한데 마음이. 옛날엔 동접하면은 막 1000명 넘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감사드려요. 반밖에 안 돼. 동접
좋아요 수 기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한테 오늘 트레이드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제 그만하라고. 안 할래요. 근데 자꾸 유혹이 끝이 보여가지고 그러는데 안 할래요. 오늘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요즘처럼 벌기 힘들 때는 벌었을 때 아껴야 합니다. 또 요즘에 혹시 요즘에는 제 목소리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은 없죠? 제가 초창기에 지금 이제 유튜브 한 게 2년이 됐어요. 10월이 2년인데 초창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소근소근 해가지고 잠잘 때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이렇게 조금 고민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목소리가 편안해서 잠이 잘 왔다. 뭐 그런 얘기해서 이제 위안은 되긴 했지만 요즘에는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전 사실 요즘에 그 공부하기도 싫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요번 주 나 어떻게 보면 슬럼프였어. 오늘 슬럼프가 깨진 것 같은데 슬럼프가 짧게 왔어요. 한 3일 왔었지. 월, 화, 수. 공부도 하기 싫고 왜 이게 주식은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리서치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아리클이 딱 뜨는데 난독증이라 그러나요? 제가 약간의 난독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독증이라 그래가지고 못 읽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읽기 싫을 때는 글씨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있는데 와 아리클을 딱 키는데 막 읽어지지도 않고 막 읽고 싶지가 않은 그런 한 지난 3일이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주식하면서. 돈을 잃어가지고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버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는 이렇게 계속 롤링 해가지고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내가 뭔가 뭘 잘못했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게 됐었죠. 그때. 3일 그렇게 변비가 생긴 것 같이 시장이 이렇게 막히더니 그냥 오늘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서스럼 없이 얘기 드리는 것도 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해결이라 뭐라도 뭐라죠? 탈출구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뭔가 탈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탈출구는 움직여야지 나오지. 한이 그 숨어 있고 은폐돼 있으면은 그 탈출구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침체하지 마시고. 참, 앤디 형님 아침에 10주 초보병 보냈는데 장군이 되어버렸어. 그게 제일 안타깝죠. 처음부터 그냥 대부대를 보냈으면은 그냥 나라를 만들었을 텐데 응? 초보병을 보내가지고 그냥 걔네들이 그냥 장군이 돼서 끝나버렸어. 김진희님 종목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전업이면은 지수를 하시던지 마켓 베타가 제일 좋은 그래도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안정적이죠.
레리 윌리엄스 할아버지 또 한마디 하셨어요? 네, 우리 요즘엔 저 레리 윌리엄스 저의 뭐 제가 추종하고 있죠. 그리고 인디케이터도 다 레리 윌리엄스가 쓰는 것만 쓰잖아요, 이제. 저도 레리 윌리엄스의 전설이 되고 싶어. 만불로 밀리언을 만들었나? 그게 진짜로 잘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진짜로 잘하면은 이 선물 가지고는 그게 돼요. 오늘 영상 또 찍으셨구만. 한번 봐야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엔 내일 좀 컨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번 달에 요번 달이 아니죠. 레리 윌리엄스가 한 달 전에 9월 언제부터 하락장에다가 숏을 하면은 돈을 번다. 그거 100% 맞았거든요, 요번에. 그러니까 믿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탐리도 아니고 마이클 윌슨도 아니고 뭐 누구도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에는 올해는 레리 윌리엄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만불로 천불을 만드는 매직. 대단하십니다. 제가 시애틀에 갈 일 있으면 한번 꼭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시애틀 공기 참 좋고 아름다운 도시. 우리 심심하니까 요것도 카운트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10월. 지금 17일, 3일부터 시작했죠. 10월이 3일. 요게 3이요. 3, 4, 5, 6, 7. 그리고 요번 주 월, 화, 수, 목, 금. 예, 오늘은 안 요번 달은 안 맞는다. 지난달은 진짜 맞았는데.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만약에 레리 윌리엄스가 이제 지금 오늘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분은 또 요걸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난번에 그분 보통 이름 존칭 안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지난번에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퀀트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다 10월 15일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어쨌거나 내일 은행 실적 발표가 한 5시 반쯤 또 나올 거예요. 6시나 5시 반쯤. 그러니까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겠네요.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근데 이 반도체는 재밌는 게요. 저점 치면 올라가요. 펀더멘털에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커머더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도체는. 이거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진짜 커머더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해야 돼요. 반도체는 진짜로.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반도체 절대로 투자라기보다도 트레이딩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 많이 내실 거예요. 아마존은 여기 퀘스천 마크 12월 2일로 되어 있는데 퀘스천 마크고 구글은 10월 25일.
소비자 판매 지수 나와야 내일. 일단은 컴퓨터가 크래시가 안 나니까 너무 좋네. 제가 왜 이게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문제가 있었어요. 자동 업데이트를 하게 해놨는데 얘가 너무 업데이트를 심하게 그 익스페리먼탈한 걸 해놓은 것 같아. 근데 그걸 내가 몰랐지. 근데 그 동시에 윈도우스도 업데이트되고 OBS도 업데이트되고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나하나 풀다가 어제 솔루션을 찾았어요. 오케이. 내일 나오는 거는 리테일 세일즈 나오고 수입 수출 이거는 매주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 이거는 10월 프리리밀러리 예측치계죠. 얘는 계속 오르고 있었죠 여기까지. 한번 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상승세로 간다. 아니야, 또 이거는 밴뉴스가 굿뉴스가 되고 굿뉴스가 밴뉴스 되는 수가 있고. 이게 중요하겠네.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이게 좀 떨어지면은 제일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뭐 디스코드 접속이라든지 그런 게 어려우고 곤란하시면은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오시면은 장 열려 있을 때는 계속 커뮤니케이션 되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안정성이 디스코드보다는 유튜브가 낫잖아요. 화면 공유하고 그러는 게 화질도 깨끗하고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코드로 했을 때는 녹화도 안 되니까 그 시간대에 없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참석하실 수도 없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앞으로 트레이드 할 계획이 없으니까 뉴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같이 계시니까. 일단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는 2.9%, 나스닥은 2.3%, S&P는 2.6%. 이제 거의 같이 왔죠?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시작이 다우, S&P, 나스닥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게 빨라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스닥이 혼자 막 빠르게 올라간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간만에 보는 진짜 이색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브라이트 그린이라 그래야 되나?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오늘 바보 종목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 아마존 바보, 나우 바보, 에스텔로더 바보, 로스 바보, 요 정도, 금 바보,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오늘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개 섹터 다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가 역시 날라갑니다. 내일 봅시다. 크게 해서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XLF. 솔직히 오늘 거는 잊어요. 오늘 거는 의미가 없어. 오늘 거 솔직히 올라간 거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의미가 없고, 딱 보시면은 팬데믹까지 한번 볼까요? 3년치. 그죠? 3년치 보면은 한 50%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 저점에서 고점까지 봤을 때 대략 50%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기술적으로 더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JP 모건 같은 경우에 어떤가 보면 얘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쵸? relative 퍼포먼스를 봐도 지난 아까 봤던 XLF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안 좋죠. 더 많이 빠졌다는 거죠. 거의 팬데믹 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JP 모건 다 팔아라. 물론 짐 크레이머가 얘기했지만 그때가 이제 100불이었을 때였던 기억으로 나요. 100불인가 120불일 때.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의외로 이 모건 스탠리는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그렇죠? 모건 스탠리. 얘들은 채권으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마이클 윌슨이 이렇게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얘네는 XLF보다 퍼포먼스가 좋네요. 그렇죠. 모건 스탠리. 지난번 실적도 제 기억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번에도 모건 스탠리는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실적 발표 있는 것들이 그렇고, 여기서 팩셋 어제 봤는데, 파이낸셜 쪽은 이 매출 전망을 어떻게 했나? 이거 반반이네. 반반. 산타 랠리? 랠리 교수님은 랠리 한번 하겠어요. 레리 교수님. 짐 오늘도 잘 가고 있다. 뭐 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안 올라가면 안 되죠. 같은 짐은 이제 경제가 좋아져야지 아마 수익을 또 많이 낼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거는 배당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뉴스 쪽을 보면은 CNBC 어딨니? CNBC. 오늘은 뭐 뉴스가 아까 본 그 CPI 내용만 보면 되니까 CPI 리포트에서 우리가 CPI 리포트를 좀 자세히 봤나? 이게 PPI, CPI, CPI 다 봤죠? 아까 아침 새벽에. 너무 오랫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Genji, millennial, trend like TikTok, Instagram, according to Coin. 우리 젠지와 밀레니얼들이 좋아하는 트렌드 주식이래네요. 이런 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코엔에 본 젠지와 제너레이션 Z 그리고 밀레니얼들이 좋아하는 스탁이랍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 나이키, 룰루레몬, 구글, 아마존. 저는 룰루레몬만 매력을 느끼네요. 이런 것도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고.
넷플릭스 얘기는 아까 했고요. 그쵸? 뭐 종합하면서 다시 한번 랩업을 하면은 699짜리 먼틀리 플랜 광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15초에서 30초짜리 광고가 1시간에 한 5분 정도라 그랬나? 5분 정도, 1시간당 5분 정도 들어간다. 그거를 November 3rd, 그러니까 11월 3일부터 간다. 저도 이걸로 바꿀까요? 우리 트럼프를 소환장을 만들기 위해 지금 보링을 한대네요. 뭐야? 제 생각엔 트럼프가 대선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키워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는 플로리다 주지사한테 많이 끌리고 있어요. 요즘에. 뉴스는 뭐 이 정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항상 유익한 게 이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미리 자동으로 AI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잠깐만. 내일 약간의 프로텍션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느낌에. 특히 테슬라 같은 거는 프로텍션은 좀 잡아놔도 레리 윌리엄스 책도 읽어요. Secret to Short-Term Trading, Long-Term Secret to Short-Term Trading 이런 것도 읽고. 블룸버그는 구독해야 돼요. 예, 공짜 없어요. 요즘에 다 구독해야 돼요. 한 달에 10불인가 내야 될걸요. 저는 지금 테슬라 풋스프레드, 데빗 풋스프레드 컨트랙 한 3개 샀어요. 내일 만기되는 거 그냥 프로텍션으로. 오늘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날라가도 주가가 오르면 다 컴펜세이트 되기 때문에 일단 프로텍션으로 해놨고, 오케이. 여기서 뭔 소리를 하나 봅시다. S&P extends gain in wide ride after CPI data route. 특별한 헤드라인 있나 봅시다. Index have given back 50% of post-pandemic rally. 이제 그 3,600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3636, 지금 3666이니까 뉴스 뭐 특별히 강조되는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short squeeze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얘기는 아예 입을 담은 것 건드린 것 같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보통 여기면 이렇게 커멘터리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이제 영국 마켓에 대한 얘기 저도 잘 모르는데 한번 볼게요. 2 weeks after government unveiling. 지금 가버먼에서 자산 그 매입한다는 거 그거 하면서 이제 2주가 됐는데 파운드는 지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네. 그 government official are working on U-turn of tax cut. 이제 감세한다는 거를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다시 고려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길트가 랠리 했고 30년 물이 내려갔다. 얘는 생크 했고요. 얘는 내려갔다는 거죠. 얘는 약세야 항상. 그렇죠? 이 환율도 이 핀비즈에서 요거 보시면 딱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 달러 인덱스에 들어있는 그 국제 통화들 있고 거기서 이제 달러의 위치가 기준으로 해서 누가 약세고 누가 강세 보이는 거예요. 유로랑 그 영국 파운드화가 강세가 일어나면은 우리한테는 좋아요. 달러 인덱스 다행히도 내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세가 점점 약해지면서 롤할 것 같다 그랬는데 약간 자신은 없었지만 오늘 덕분에 내려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마켓 브레드스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올라간 종목들과 내려간 종목들, 뭐 200일 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의 수, 50일 평균 위에 있는 종목의 수, 그런 것들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7%, 이것도 17% 정도로 지금 보통 이렇게 바닥 치고 올라오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 이제 10년물은 오늘 고점 치고 떨어졌는데 지금 트렌드 자체는 최고의 트렌드를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싼 고점 치고 이제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그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약간 경사가 있었고 요거는 경사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요걸 한번 기대해 보면 이자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연준에게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아니면은 바이스 벌사. 우리 크리에이터님 제 목소리 이제 잘 들리시죠? 근데 보통 랩탑의 스피커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랩탑들이 많이 있어요. 좋지 않다기보다도 그 파워가 크지 않아서. 근데 항상 뭐 모든 구독자님들이 제 그 지금 제가 튜닝을 다시 한 거기 때문에 소리가 좀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피드백을 주세요. 그럼 제가 임프루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Fear and Greed Index 지금 많이 올라왔고 관심 있는 건 이제 풋콜 레이셔인데 리셋을 한번 해보고 풋콜 레이셔는 좀 올랐어요 오늘 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거 CME 페드와치 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게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100bp도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5라고 치면 요번 11월 2일에는 3.75가 된다고 우리가 인정하면 되고, 그러면 12월은 어떻게 되느냐. 3.75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50bp, 얘는 75bp, 이것도 100bp도 나왔어요 이제 오늘.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이제 요걸 잘 봐야 돼.
그러면은 연말에 4.5에서 4.75까지 되는 건데, 그러면 진짜 높거든요. 이게 변하는지, 이제 여기 이제 연준의 입장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나? 마켓 심리. 지금 뉴트럴이 이만큼이 늘었네요. bullish bearish는 비슷비슷하고 뉴트럴이 이렇게 늘은 거고, 지금 bearish가 세진다는 거는 동시에 매수 찬스라는 것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어제도 제가 자료는 찾을 수 없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자들 심리 조사하는 데서도 지금 매수들이 많이 들어갔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봐도 좀 약간 바닥에서 상승세로 만들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마켓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 종료되면은 종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막판까지 쭉 끌어올리고 갈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흐름 자체는 뭐 흘러내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막판에 약간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고, 볼륨이 중요하거든요. 청청청 올라오는 분위기고, 선물도 1분 차트로, 지금 뭐 1분 차트를 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선물도 보시면은 지금 하향 트렌드 뚫고 살짝 나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시퀀스 카운트 9, 그 얘기는 올라오는데 이제 힘이 지쳤다는 거예요. 잠깐 쉬어가는데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지, 그 부분 보면은 내일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밭장님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80%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는 제가 방언을 한 건가요? 필요 없는 얘기를 한 건가요? 가슴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요? 생소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달나라 말을 해서 모르는 건지. 최소한 저희 회원님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예, 알겠어요. 근데 사실 그냥 많이 아실 것도 없어요. 주식 하시는데. 그냥 거시경제, 미시경제 101만 아시면 돼요. 거시경제, 미시경제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느냐, 채권과 주식의 관계는 어떠냐, 그리고 채권과 이자율의 관계는 어떠느냐, 그리고 환율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정도 기본적인 바탕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주식 펀더멘탈 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테크니컬한 거 알고 그러면은 충분히 주식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내공이 필요해요. 자제하는 마음, 인내심들, 그리고 딱 타이밍을 잘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과 무모한 일을 하지 않는 것만 있으면은 다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저도 하는데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야, 내가 이것저것 일해봤더니 제일 쉬운 게 주식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주식 하시다가 돈을 잃는 거는 이제 파는 순간 돈을 잃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내려간다. 주가가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마켓의 원리고 시장의 흐름이 그런 거지. 간혹 가다가 이제 주식 때문에 서로 스스로를 자책하시거나 이 부부 관계에서 또 막 미안해 하시거나 부담 가지시고 그러는 분 계신데 하여튼 뭐든지 무리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바른 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뭐 이제는 최소한 저희 구독자님들은 꿈의 기업들 그런 것들에 관심 많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철저히 그런 거를 XX 자꾸 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주식을 사실 때도 그냥 너무 주식이 사기 쉬우니까 아무거나 사지 말고 내가 음식을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한 거, 그 다음에 상할 것 같은 거, 그리고 출처가 뭔지도 모르는 거, 그런 건 안 먹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공부하시고, 그게 공부예요. 다른 게 공부가 아니라. 펀더멘탈 막 찾아보고 그러는 게 공부가 아니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고, 뭘 하는 건지를 알고, 그런 거를 파악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회사는 가능하면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견디질 못해요.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는 회사다? 그러면은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다, 스타벅스다. 그럼 막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를 내가 관심 있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종목, 무슨 뭐 아메리칸 타워 거기 투자하는데 야 그거 좋대 리츠대 그거 뭐 리츠고 배당금도 나온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아메리칸 타워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아메리칸 타워가 뭘 하는 리츠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쵸? 거기에 협력사들이 뭐 어딘지도 알고 그런 게 감이 안 온다 그러면 그런 건 투자 안 하시는 게 낫다. 꿈의 기업들 꿈에 나올까 봐 무서워요. 이제 꿈의 기업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연준에서 쭉쭉 돈을 뿌려줄 때 그때는 꿈의 기업들이 꿈을 먹고 살죠. 예, 그럴 때는 하시는 건 no problem. 하지만 그때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네가 평생 이렇게 될 거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밑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부니까 신문지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2020년 같은 그런 거예요. 연준에서 돈을 팍팍 불어줄 때. 미국에 사시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 가든 청소할 때 블로어로 바람 쫙 불어서 청소하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냐? 백큐ම් 가지고 쫙쫙 빨아들일 때니까 바닥에 있는 신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청소기에 그냥 진공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꿈의 기업들의 주가 밸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잘 기억하셔가지고 언제 그러니까 그거죠. 끼끼 빠빠라 그러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그거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 이제 연준에서 금리 내리면서 부양책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당연히 캐티우드 종목들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죠? 그 뭐지? 크립토 같은 것도 뜨고 그런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돼요.
립스는 저는 그 포드 내년 6월에 만기되는 거 립스가 조금 있어요. 뭐 주식시장은 아침에는 마오 간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태세 전환되면 또 이렇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응하세요, 대응. 특히 한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뭘 매수를 했으면은 취침하고 잠 자기 전에 정리하고선 주무세요. 그게 맞아요. 잠자는 시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해요. 한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솔직히 주식시장 열리고 1시간 안에 모든 게 판결이 되거든요. 수익 먹을 거는 수익 먹을 수 있는 만큼은 오늘 같은 날 좀 예외긴 하지만 그런 것들 원칙을 잘 채우셔서 하시고 특히 오늘같이 중요한 지표 발표하고 그럴 때는 야근하셔야죠. 밤새서 돈을 벌겠으면. 오늘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에는. 지금 이제 3분 남았는데 물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당연히 선물 시장에서도 시작할 때 조금 떨어져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되니까 가능하면 선물도 손대지 마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미국 가지 오늘 선물 하지 말아라 밤에. 선물 밤에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은 오늘 지금 시작한 점이 여기잖아요. 밤에 와 이러다가 내일 아침 시작할 때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재수 좋아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재수 나쁘면은 그냥 양쪽 뺨만 다 맞고 다 털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JP 모건 실적 발표 확인하고 접근하시면은 되리라고 봅니다. 항상 욕심내면 안 돼요. 항상 100을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 80만 먹겠다, 70만 먹겠다 생각하고 가면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날계란을 들고 날계란을 박스에 넣고 12개를 박스에 넣고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 몇 개는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지는 수를 최소화하는 게 나의 수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2개를 항상 다 건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능력자죠. 근데 보통 그 12개를 다 살릴 수 없다. 최소한 8개만 살리자는 목표로 투자를 하시면 그 마인드로 투자하시면은 많이 수익 내실 거예요. Not far behind, up 3%. Materials, utilities. Worst performing sector right now is consumer discretionary, and it's still up 1%. Just a stunning intraday reversal for the market. And we end on a high note, near the highs of the day, up 830 on the Dow. That's it for me on Closing Bell. See you tomorrow, everyone. Now into overtime with Scott Wapner. 오늘 종치는 것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뭐 클로징 벨은 순간순간 사이사이 이것저것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빅 이슈는 아니더라도 아마 JP 모건 실적 발표 때 주식시장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일찍 주무시고 내일 또 일찍 일어나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불금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관심을 갖고 대응할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응원, 그리고 후원, 그리고 영상 청취, 특히 중요한 거는 광고 스킵하지 않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토니강님, 김춘희님, 그리고 사브리나창님 오늘 이렇게 또 채팅창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퍼블릭으로 오픈해서 이렇게 또 하루 종일 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날은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회원님들은 항상 저보다 더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또 이렇게 하니까 내일 뵙도록 하고요. 안녕히 계세요.